5부는 영수, 옥순, 순자. 이번에는 좀 내로남불 기수 같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좀 내로남불들이 많아. 과거에도 내로남불들이 좀 있었죠. 내로남불로 대표되는 어떤 문장은 그런 게 있었지. 내가 가야 돼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안에 뭐가 들었어? 네가 와야지. 내가 가야 돼요? 이거잖아요. 그게 과거에는 여성분들이 많았다면 이제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그런 것들을 상대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게 가위바위보 같이 돼버렸어. 가위바위보 같아. 서로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서로 내가 너무 이 사람한테 나만 헌신하나? 이런 거 있고. 그런 것들이 많아. 영수는 영자에게 다가가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다가 힘을 쓰지 않겠다였잖아요. 물론 영수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영수의 말은 결국 그거야. 100%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쓰고 싶지 않다. 그런데 지금 이 앞에 있는 두 분한테는 뭐라고요? 니들 100%가 아니지만 힘을 써라. 힘을 써라라고 하잖아요. 이번 내로남불의 가장 최전선을 달리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했지만 원래 세상은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은 사고방식이지만 생태계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그렇고 아쉬운 쪽이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영수님은 나는 100%가 아닌 거에 노력을 쏟고 싶지 않지만 니들은 100%가 아니지만 노력을 써야 되겠지? 자, 열심히 해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있어. 제가 이제 생태계라는 표현을 이제 농담처럼 썼지만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물고기인데 굳이 하늘에서 살려고 해서 그래. 아니 물속에서 살면 될 거를 왜 굳이 하늘에서 사는 독수리랑 비교하고. 독수리도 힘들어. 그 머리 까져가지고 대머리잖아. 힘들고 절벽에서 고소공포증이라도 있으면 어떡해. 힘들어 걔네도.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나름의 고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을 나는 멋진 모습만 보고 그리고 나도 그러면 절벽에서 살 거야 이래서 막 절벽으로 올라가가지고 살면 내가 싸울 수 있는 리그를 잘 생각해야지. 여기서 내가 내 매력이 발휘되지 않는데 굳이 여기서 뭐하러 싸우냐고. 굳이 뭐하러 여기에 있냐는 거지. 제가 이게 나는 솔로 보면서도 저도 그런 거를 어려서는 좀 잘 못 깨달았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서도 아 이분은 뭔가 이런 영업직이나 이런 거 하시면 진짜 잘하시겠네요. 뭐 이분은 뭐 하시면 되게 잘하시겠네 이런 얘기를 그냥 하잖아요. 물론 그게 100% 맞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관점들이 스스로에게 되게 적용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딘가에서 물론 최선을 다하면 좋겠지만 조금 더 내가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더 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순자 씨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순자랑 환승연애의 홍지연 씨 제가 아 이분처럼 플러팅하면 됩니다 라고 제가 딱 지정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도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었거든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대로 가진 않았죠. 그분은 다시 X를 만났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과 지금 순자님의 차이가 뭐냐? 근데 이제 그 차이를 말하기 위해선 저 환승연애 안 봤는데요? 괜찮아요. 어떤 제가 항상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었잖아요. 아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순자는? 뭐가 문제죠? 순자의 문제는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라고 할 때 지금 좀 디테일하게 몇 가지를 알려드릴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사람에게 나는 대안이 많은 사람이지만 나는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에게만 헌신하고 있어. 너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나는 좀 진정성 있게 좀 차분하게 진도는 늦게 나갈 거야. 이런 디테일들이 있다고 알려줬잖아요. 내가 너밖에 없어서 너만 남아서 너를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다른 대안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과 너를 저울질하고 있어. 이것도 안 돼요. 나는 너이기 때문에 좋아. 이게 상대에게 전해져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상대가 생각하는 흔한 그룹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24기 옥수님 때 얘기를 했었는데 24 옥수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24 옥수님 외모를 보고 들이댄단 말이죠. 24기 때 내가 했던 말이에요. 들이대요. 그리고 좀 들이대다가 들이대는 과정에서 센 척하거나 아니면 긴장해서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막 빨리 뭔가 진도를 나가고 싶어서 막 안절부절 못하거나 어쨌건 지금 하려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흔히 봐오던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했던 그 환승연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 남자가 한의사였어. 한의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한의사 그 남자는 인물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경험을 많이 했을까요? 소개팅 나가서 직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와 진짜 잘생겼네요 하다가 한의사기도 해요. 이런 게 많았겠어요? 한의사인 걸 알고 와가지고 한의사시라면서요? 하고 왔겠지. 처음에 시큰둥하다가 야 너 한의사 됐다며? 하고 오는 경험을 많이 했겠지. 나보다 한의사라는 직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봤겠죠. 근데 환승연에서는 그 상대 여성분이 한의사라는 걸 알기 전에 진심 있게 다가갔어. 딱 그 사람만 바라보고 다가갔어요. 나중에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괜찮아. 난 너야. 난 네가 이런 부분에서 좋아. 네가 이래서 좋아. 그리고 상대가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한 말을 해도 이건 너의 장점이네. 그러면서 칭찬 그리고 장점, 인정 이런 거를 계속 해줬어요. 근데 순자는 어때요? 지기 싫어하고 기싸움을 했어.
그리고 영수만 바라보지 않았어. 다른 사람도 열심히 바라봤고 이날 흑화되기 전에도 기싸움을 했고 그리고 들이대는 것도 다른 사람도 두루두루 알아보면서 그리고 영수 방에 가서 그 앞에 이렇게 앉아있거나 이런 것들이 영수 입장에서는 그냥 좀 가벼운 존재로 느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건 좋은데 가벼운 존재로 느껴져서는 안 돼. 네가 사귀자고 하면 사귈 만큼 나는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건 전달해야 되지만 내가 가벼운 사람이라고 전달돼서는 안 돼요. 나는 굉장히 무거운 사람이지만 너니까 이렇게 한다는 게 전달돼야 되는데 그냥 나는 누구와도 이래버리면 안 돼요. 근데 순자는 나는 누구와도 이래라고 전달돼 버렸어. 영수 방에서도 그냥 그 바닥에 널브러져서 얘기하고 그게 아마 상철인가 누구한테도 그냥 방에서도 뭐 누웠거나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별거 아닌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그런 느낌을 전해요. 그런 것들이 물론 편하게 느낄 수 있는데 뭐 같이 동아리 모임이고 하면은 뭐 그냥 친구 같고 뭐 같이 사우나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 애인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달라지지 얘기가. 25옥수님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야. 25옥수님이 봤으면 혼나. 그래서 순자님과 아까 말했던 환승연의 지연씨는 굉장히 다릅니다, 실은. 그러니까 적극적인 거에는 무조건 다 된다가 적극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옥수님 팔걸이 앉는 거요. 옥수님도 뭘 이렇게 좀 잘하진 못하더라. 손이 야물딱지진 않아요. 옥수님이 보면 뭐 주변을 잘 못 챙겨요. 여기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밝고 이렇게 뭔가 에너지 넘치고 팍한 사람인 것 같은데 손이 야무지고 막 주변을 챙기고 이렇게 막 그런 쪽으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건 잘 안 해봤어. 그러니까 순자님은 본인이 뭘로 포지셔닝을 할 거냐 그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본인은 지금 영수에게 그나마 2순위까지 올라왔던 이유가 지고지순한 면이었어요. 나는 지고지순한 면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상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친한 여자 동생이 어떤 남자가 좋냐라고 했을 때 걔가 항상 그 말을 했거든. 지고지순한 남자요. 그래서 이제 우린 농담처럼 듣긴 하니까 이제 막 그랬는데 지고지순한. 근데 지금 영수는 순자의 그런 면을 보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순자 씨는 그렇지 않았거든. 순자 씨는 지금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어. 영수는 순자가 생각하는 그런 남녀관계의 프레임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건 옛날식이야. 순자 씨 생각들. 영수한테 보이려면 오히려 그 반대로 가야지. 지금 기싸움을 하고 내가 뭐 귀한 줄 알아야지. 귀한 줄 몰라요. 다른데 고개만 돌려도 지금 옥순이 있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순자 씨가 여기서 살짝 깐죽거리거든요. 처음에 시작으로. 어제 짜장면 먹고 오늘은 이렇게 다대일 데이트하는 기분이 어때요? 근데 순자 씨가 영수가 어제 짜장면을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수 씨는 순자에 대해서 솔직히 책임감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물론 여기서 솔로 나라니까 책임감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는데 그마저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야. 왜냐면 나는 짜장 먹었거든. 이 사람이 나 좋다고 했다가 나는 짜장 먹었어요. 나는 이 사람 선택했는데 이 사람은 나 짜장 먹였어. 그러면 다른 사람 만난다고 해도 순자 씨는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 씨는 계속 나에게 마음을 표현해주는 순자가 고맙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순자가 정말 나를 선택할까? 얘도 알 수 없지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 근데 지금 순자 씨가 여기서 깐죽거리는 타이밍이 아니란 말이지. 왜냐면 짜장면을 먹던 그 순간은 영수 인생에서 기억에 남을 좌절의 순간이었을 거거든요. 영수가 언제 그런 거 해봤겠어요? 보통 이제 저 같은 사람들에게 고독 짜장은 솔직히 말해서 익숙합니다. 물론 솔로나라 같은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발렌타인데이 무슨 그런 데이에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남자들끼리 모여서 짜장면을 먹으러 가요. 그래서 원래 익숙해요. 그게 고독 짜장이지 뭐. 그런 게 있었어. 그때는 뭐 발렌타인데이니 뭐니 할 때 그때 여자친구 없는 사람은 짜장데이 해가지고 짜장 먹으러 갔어. 남자친구들끼리. 그래서 익숙합니다. 근데 영수가 그랬겠어? 영수는 그런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순자는 뭐 질투심으로 도발하고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걸로 안 넘어와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물론 뭐 태토 애겐 이렇게 나누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애겐스러운 태도가 나오는 사람들은 질투 작전이 안 통해요. 질투 작전을 하면 상대는 그냥 멀어져요. 질투는 어떤 감정이죠? 나에게 줘야 될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올라오는 감정이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클수록 질투가 커져. 그래서 질투가 커지기 때문에 사랑이 크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질투 작전이 먹히는 건데 영수 같은 사람한테는 왜 안 먹히냐? 사랑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질투가 없어져. 그런데 지금 순자 씨가 여기서 어제 짜장면 먹다 이거를 굳이 다시 부각시키는 거. 순자 씨는 저걸 재밌다고 한 소리일 텐데 영수 입장에서는 어제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시 이 사람이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순자 씨는 그러면 내가 어제 너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나는 일관되게 너에게 마음 표현하고 있지 않아라는 거를 영수에게 또 새겨주는 거거든요. 본인한테 이게 무슨 플러스가 돼. 그렇기 때문에 영수도 다른 사람 알아봐도 되는 거예요. 영수 입장에서는 순자를 이 사람이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좋아해주네. 그래도 이 사람 마음이 이런데 좀 더 알아봐야겠다.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순자 씨의 태도는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긴 솔로나니까 그럴 필요가 애초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순자 씨가 그렇게 흑화할 이유가 없었던 거지. 근데 흑화할 명분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영수를 선택하지 않았고, 그리고 순자님은 영철과 상철도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순자 씨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그런 마음 표현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영수가 만약 영자한테 갈 곳이 없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죠. 마치 27기의 영자님처럼 27기에 영자, 정숙, 영수 이렇게 삼각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때 만약 정숙님이 상처라고 그냥 잘 돼버렸으면 영자님한테는 분명히 기회가 있었어요. 거의 마지막까지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순자님은 봐봐요. 영자 없는데도 고민 대상에서 지금 벗어날랑 말랑해요. 지금 2위도 아니야. 그러면 지금 1위로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7기에서 정숙님이 완전히 빠져나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27기에서 영수님이 영자한테 갑자기 다른 여자 끌어와가지고 영자 네가 그래도 2순위인지 3순위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을까? 네가 6대4라고 했을까?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왜냐면 그땐 영자님이 잘했거든. 근데 이번에 순자님은 이렇게 뒤늦게 참전한 옥순하고도 본인이 4인지 6인지 몰라. 본인이 지금 4일 수도 있어요. 지금 순자 씨가 아침에 선크림으로 벌었던 점수, 저녁에 선택 안 하고 그리고 기싸움하고 여자들이랑 사람들 모여있을 때 또 이렇게 오버하는 말들 하면서 점수 다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영수 씨는 이렇게 다시 리필됐어. 부지런해.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있거든요. 이 사람은 어쩌면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는 그게 그 사람을 약하게 만들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지. 이건 뭐 남녀를 떠나서 인간은 저 사람이 나를 진짜로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그 사람을 약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한 하자가 있지 않고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과 잘해보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순자님은 전혀 주고 있지 않아요. 너무 가볍게만 지금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버려요. 그래서 순자 씨가 그럼 4점은 뭐 의미 없죠 지금. 그리고 순자랑 옥순 씨 이렇게 두 사람을 두고 보니 옥순 씨가 상대적으로 너무 선방을 해버리는 거지. 순자 씨는 쿨하고 편한 장난도 치는 그런 재밌는 모드로 가고 싶은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모드는 영수 입장에서는 흔한 그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순자 씨가 괜히 짜장면 얘기를 또 꺼내. 그러니까 순자 씨가 짜장면 먹었지? 어때? 오늘 그래도 내 덕분에 다대일 됐지? 기분 좋아? 이걸 하는데 지금 영수랑 순자 사이에서 순자 씨는 절대 갑의 위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영수는 아쉬울 게 없거든. 그래서 영수랑 사귀려면 어느 정도 을 된다 생각하고 가야 돼요. 물론 영수 씨도 모든 연애에서 갑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갑 마인드가 있어요. 근데 어쨌건 내가 이 사람의 피지컬과 외모로 많은 경쟁자가 있음에도 이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나는 대안이 많은 사람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대안이 많은 사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따지면 돼.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으면 값이 내려가겠죠.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으면 값이 올라가는 거고. 지금 이 사람이 인기쟁이였고 내가 그 경쟁을 뚫고 이 사람 마음을 얻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 공급이 많았다는 얘기죠. 나는 경쟁자가 많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거를 감수해야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신의를 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을 당연히 만나겠지만 지금 만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경쟁자가 많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순자 씨는 상황 파악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자는 이래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딨어. 이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수요 공급 법칙이야. 남자든 여자든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선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순자 씨는 이 짜장면으로 드립을 친단 말이죠. 어제 짜장면 먹고 기분 어때요? 그러니까 영수는 당연히 안 좋죠. 짜장면만 먹었어? 짬뽕을 뺏기기까지 했지. 줬다 뺏기 있어?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은데요. 근데 순자는 영수가 이렇게 보니까 좋은 거 맞아요? 하면서 확인하려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자 씨는 여기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 같고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좀 본인에게 좋은 말들을 하지 않아요. 순자 씨가 옥순에게 물어봅니다. 영수님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 어떤 거냐. 이게 순자님이 이런 말들을 하는 거는 어때 내가 안 오니까 너 짜장면이지? 근데 옥순? 옥순은 갑자기 왜 왔어? 그래서 순자 씨도 이제 옥순 씨가 그냥 갈 곳이 없어서 왔겠거니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잠깐 알아보러 왔다 정도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교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옥순 씨는 어쨌건 늦게 왔지만 나는 너밖에 없다 모드야. 여러 사람 알아보니 나는 너밖에 없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옥순 씨는 한 사람만 알아보는 말 그대로 명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명분이 중요한데 이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데 시큰둥했어. 근데 저 직업이 의사인데요? 이러니까 갑자기 그래요? 하면서 갑자기 막 다정하게 반응해. 그럼 이 사람은 내 직업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런 마음에는 어떤 진정성에는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내 외모를 좋대. 그런데 다른 사람도 막 알아보려고 해. 그러면 내 외모가 또 그렇게까지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별로였어.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을 듣고 알아볼까? 생각이 들었어.
근데 딱 자기소개 끝나자마자 달려가가지고 의사라면서요? 대박. 나 전문직 만나고 싶은데 대박. 데이트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때는 딱 거리를 일단 두다가 이 사람이 자주 다니는 동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선 어딘가에 그냥 우연히 앉아 있어.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날 도와주거나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만한 일이 생겨. 탁 부딪히거나. 이 시간에 산책 나오나 봐요? 산책 좋아하는구나. 산책 혼자 하기 심심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명분을 다시 이제 와서 쌓아가야지. 거기서 대놓고 하면 되겠어? 그러면서 난 이렇게 대화하니까 참 좋다 이러면서 나는 첫인상도 네가 별로였고 자기소개 뭐 그런 건 신경도 안 썼지만 대화하니까 참 이렇게 잘 통한다? 이 모드로 가야 이게 신뢰가 생길 거 아니에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분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흔한 그룹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 예를 들어서 상대가 엄청 화려한 외모에 그리고 또 약간 성형도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이 딱 봐도 이 사람은 진짜 외모에 몰빵했다. 진짜 스스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런 사람이라면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너무 이쁘십니다. 정말 세련되셨네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쁘다는 칭찬은 당연히 좋죠. 그 사람 마음속에 결핍일 테니까. 그것보다는 뭔가 이 사람이 뭘 즐거워하는지나 말을 해보니까 뭔가 내 말을 이해해주고 중심을 꿰뚫는 통찰이 있네요. 기본적으로 되게 맥락을 잘 읽어주시네요. 고마워요. 하나를 말해도 이해해주는 게 많아서 대화할 때 되게 즐겁네요. 이렇게 들어가야지. 지적이다로 딱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스스로 믿지 못할 거야. 이게 그러니까 칭찬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정도의 레벨에서 그 사람이 추구하고 아니면 결핍 이런 것들을 건드릴 수 있는 걸로 들어가면 훨씬 좋죠. 그래서 옥수님은 정리를 딱딱 하고 새롭게 알아보고 싶은 사람, 영수. 그러니까 이제 순자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옥순 씨가 더 적극적이네. 다 정리까지 했다고? 그렇게 된 거죠. 영수는 영표 받아서 또 짜장면 먹으면 어떡하지? 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화두가 짜장면이 됐잖아요. 근데 옥수는 그래 이제 정리하고 이제 왔어.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몰라. 근데 순자 씨는 진작 와 있었어. 근데 짜장면을 먹였네? 실은 영수 씨는 순자가 언제든 이랬다 저랬다 모르는 거예요. 영수 입장에서는 순자는 내가 좋다고 했다가 나를 선택 안 했다가 또 좋다고 했다가 또 저러다가 또 선택 안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자 씨는 엄청 네가 아니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쌩까고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그렇게 감정이 큰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냥 감정 기복이 태도로 나오는 것뿐 이 사람의 마음은 그닥 깊지 않을 수도 있겠다.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지금도 알아보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순자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순자는 애초에 1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순자 씨가 다른 사람 여러 사람 알아보고 있는데 내가 순자를 만날 이유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수가 나 또 영표 받아서 짜장면 먹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순자가 제가 선택할 거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아니 순자는 이런 말을 해. 본인이 방금 영수 짜장면 먹은 거 가지고 놀려놓고 영수가 짜장면을 먹은 거는 그러면 그때는 순자가 왜 안 왔어? 본인이 말을 하면서도 본인이 선택을 안 한 거는 왜 그래? 이게 순자님은 바로 이렇게 뭔가 지적당할 말을 한다니까? 현명하지 못한 말들을 굳이 짜장면 얘기를 꺼내고 내가 선택할 거라는 확신은 없었냐고 하고 그러니까 영수는 당연히 확신 없었지 어떻게 확신해요 그거를 당연히 선택을 안 해서 짜장면을 방금 먹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순자 씨는 아니 감으로 확신할 수 있잖아 아니 감으로 확신했다가 본인이 안 왔잖아요 순자 씨는 본인이 했던 과거의 이 행동들을 영수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를 왜 이렇게 모를까 순자님이 이번 기수에서 막내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수가 아니 나는 어제도 확신했는데 네가 안 와서 나는 짬뽕 뺏기고 짜장만 먹었잖아 그러니까 순자는 내가 어제 확신을 시켰구나 여기서 영수가 아니 어제는 기대를 했지 확신 아니지만 기대는 했다 근데 여기서 순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안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순자가 여기서 하는 말은 본인이 갑의 위치일 때나 할 법한 말들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은 2대1 데이트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어 지금 아쉬운 건 본인이거든요 어제 짜장 먹었죠? 오늘 소감이 어때요? 내가 올 줄 몰랐어요? 내가 짜장 어제 먹은 거 기대하고 있을까봐 선택 안 했어요. 이게 어쨌건 짜장을 먹는 경험을 한 영수에게 이런 거를 자꾸 다시 떠올리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갑의 위치에서 있을 때도 하면 안 돼요 원래. 어쨌건 이 사람은 나를 만날 거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 짜장을 먹었다면 이때는 미안해해야 할 일이죠. 영숙 씨한테 이런 말 했으면은 내가 짜장 먹을 줄 알고도 선택했어요?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래. 내가 짜장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선택하지 않은 거야? 내가 기대할 걸 알고 선택하지 않았다고? 와 이렇게 하면서 큰일 나 지금. 숫다구리였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 짬뽕 뺏기면 퇴소할 수 있죠. 짬뽕 뺏겨서 퇴소하는 거는 인정이지. 민사 걸어. 정신적 충격. 눈앞에서 왔다 간 짬뽕. 여기서 순자 씨는 옆에 옥순이 있으니까 센 척을 하거든요. 순자 씨 이거 되게 어린 행동인데 옆에 옥순이 있으니까 센 척하는 것도 있고 단둘이 있을 때도 좀씩 이런 게 나오는데 자꾸 센 척을 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이게 본인이 나중에 이제 짜장을 먹게 됐을 때도 과연 이런 식의 말을 들었을 때 순자 씨가 웃고 넘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온통 내로남불 기술 아닐까? 그러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만약 27기 영자처럼 계속해서 마음을 표현했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 터지게 싸워봐 이랬으면은 완전 양측인데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수가 피 터지게 싸워봐 이런 게 완전히 명분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물론 그것도 영수 씨가 또 갑이셔서 그렇긴 한데 워낙 지금 다들 이 내로남불 무슨 가위바위보처럼 여기서 뺨 맞고 여기서는 또 싸우라고 그러고 지금 좀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순자 씨는 기대하고 있을까봐 선택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순자 씨가 막 웃거든요. 근데 이런 순자 씨의 웃음이 영수에게 뭘로 들릴까? 저게 본인한테 독으로 들어올 텐데 저게 본인에게 득이 아닌데 지금 재미도 없고. 근데 순자는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너도 나 없으니까 짜장면 먹는구나? 나 오니까 좋지? 나 오니까 좋지 어때? 이거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순자가 약해서 그러긴 해요. 순자가 마음도 약하고 지금 상황적으로도 불리하고 쫄려있기 때문에 어때? 너도 나 좋은 거 맞지? 나 안 오니까 짜장면 먹으니까 힘들었지? 나 오니까 좋지? 나 올 줄 알았어? 기대했어? 너무 기대할까봐 내가 또 안 왔는데 어때? 더 기대했어?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순자가 약한 상황이라 그렇기는 해요. 이것도 너무 순자 씨가 애 같고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한 상황이면 약한 상황에 맞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인이 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오히려 센 척을 해버리니까 이 상황에서 상대도 순자는 세네? 그러면 순자 피 터지게 싸워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옥순 씨가 옆에서 듣다가 안 간 거야? 이 방송쟁이. 이게 물론 뭐 장난이지만 이 방송쟁이. 그러니까 순자는 아니 뭐 방송쟁이 그런 게 아니라 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게 진짜 되게 안 좋은 거지. 나 다른 남자랑 사귈 수도 있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 이런 거 딱 보는 순간 끝내버려. 이거를 제가 이제 나이로 구분한 적이 있었는데 한 35이 넘어가면 질투 작전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제 요즘 구분으로는 에겐테토로도 구분할 수 있고 그런데 재훈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 나 유연석 오빠랑 사겨? 그러면 재훈이는 어떻게 해요? 씨발 하고 돌아서지. 그 마음을 쟁취하려고 더 마음이 커지지 않아.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애구나? 됐어. 더러워서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오히려 더 정 떨어져 버려. 잠깐 건축학개론 얘기였는데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라. 아참이나 놓친다. 이게 일관된 마음 내가 너를 이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잔데 그러다가 나 놓친다가 돼야지. 나 이렇게 딴 사람한테도 갈 수 있는 여자야? 나 놓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너를 생각하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너와 대화를 계속 하려고 하고 너를 걱정했던 여잔데 그런데 그러다가 나 놓친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라. 마지막까지 내가 언제까지 너를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니? 라는 식으로 가야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라가 되는 거예요. 나는 솔로에도 27기 영자가 했던 그 모드가 내가 언제까지 기다릴 것 같아?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릴 때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언제까지 될 것 같니? 하고 배팅을 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중간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 나 이 남자한테 간다? 이 남자한테도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로는 안 돼. 이 사람이 그만큼 내가 찾던 나만 바라보는 그런 나를 진짜 사랑하는 여잔가? 라는 그걸 생각하게 해놓고 그런 사람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가 돼야지. 아니 애초에 다른 사람한테도 갈 수 있는 사람이면 영수 입장에서는 뭐 괜찮아. 클럽 가서 또 만나면 되지 뭐. 클럽이든 아니면 뭐 어디서든 못 만나겠어? 영수가? 영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지. 영수 입장에서 아쉬운 여자는 자신을 진심으로 깊게 사랑하는 여자. 가벼운 그런 사랑 말고 진짜 우리 엄마처럼, 이거는 그냥 비유예요. 실제로 영수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엄마처럼 특별하게 나의 본질을 사랑해주는 그런 여성이라면 아깝겠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 물론 뭐 외모는 당연히 예선을 넘어야겠지만 뭐 그게 영수 씨가 가진 어떤 결핍이랑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뭐 지적이든 아니면 뭐 수수하든 뭔가 그 영수가 꽂히는 그런 부분에다가 영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금까지 영수가 생각했던 그룹에서는 벗어나야 돼. 그리고 특별한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마지막 순간에 안일하게 생각해서 내가 놓칠까봐 두려움이 올라갈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영수 입장에서 생각하면 순자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손실이 뭐가 있어요? 손실이 없어. 순자는 어차피 뭐 상처라고 그러고 다니기 때문에 처음에 잠깐 순자 나를 이만큼 좋아하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갈 곳 없는데 이 사람이 나를 참 편안하게 해주네? 그런가? 그런데 상철이랑 웃고 떠드네? 영철 선택했네? 뭐야 얘? 얘도 어차피 뭐 솔로 나라 온 거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순자 씨가 진짜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라는 아니었죠. 그때 선택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는 다대일이 싫어서 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순자는 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근데 지금 뭐 만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 근데 순자 씨도 저런 논리 안 먹혀요. 여자 많이 못 만나보고 단순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런 말을 들으면 역시 멋진 생각을 하고 있군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렇죠. 역시 순자 씨는 그렇지. 이게 여자의 매력은 밀당까지 잘하는군요. 정말 여우 같으십니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뭐 영수한테 말이나 되긴 이게 가당키나 하냐고 이게 지금. 그래서 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밀당 고수 순자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영수는 지금 웃고 넘어가지만 순자 씨는 자기 점수가 계속 깎여 나가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야 돼요. 물론 서로가 사람 만나는데 점수 계산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거래잖아요. 물론 그렇긴 한데 근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점수 계산을 하고 있죠. 외모로 예선이라는 것도 결국 점수 계산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정량화가 되지 않을 뿐. 그러면서 여기서 순자 씨는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합리화를 해요. 근데 여기서 순자 씨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거를 합리화를 해가지고 영수가 납득했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 그러면 영수도 그래도 되는 거고 영수는 최종 선택도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순자 씨가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그냥 솔직하게 난 영수밖에 없었는데 나도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깊이 가도 되나, 난 솔직히 좀 두려웠다. 그랬는데 영수 짜장면 먹는 걸 보니까 난 솔직히 나도 너무 힘들었다. 내가 웃고 있지만 너무 미안하더라. 물론 내가 미안할 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러는 건데 내가 다른 데를 간 걸 너무 후회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나도 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나갔으면 덮이지 그나마. 근데 여기서 내가 밀당의 고수, 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러면 영수는 안일하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영수를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게 할 건데. 순자 씨도 연애에서는 뭐 갑의 위치에서 항상 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첫 선택 때 또 갔으면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 봐봐요. 순자 씨의 말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면 예를 들어서 영수가 옥순을 선택했어. 근데 순자가 나 아닐 수도 있잖아. 순자가 나 선택하는 거 당연하지 않잖아. 그럼 다른 사람 선택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그게 결과적으로 순자 씨한테 안 좋은 결과라고. 순자가 오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수도 다른 사람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옥순은 나한테 오는 게 당연해졌어. 그래서 옥순 씨를 더 알아봐 줘야 돼. 이게 지금 순자 씨의 논리대로 순자 씨의 말을 그대로 영수가 고지고대로 듣고 앞으로 할 행동이에요. 그치? 선크림은 빌려야지. 좋은 선크림인가 봐요. 스틱형인가? 그러니까 이게 순자 씨가 이 말 하나하나가 지금 다 무덤 파는 얘기들이에요, 실은. 순자 씨에게는 기회가 거의 없었긴 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1대1 대화 순서를 정하고 있고요. 영수가 시간은 제가 알아서 정하겠습니다. 시간을 알아서 정하는 거에 이 두 사람은 트라우마 있는데 트라우마는 아니고 기억이 있죠. 영철님이 시간을 알아서 정해서 했었잖아요. 영수가 내 마음대로 정하겠다. 그래서 먼저 옥순인가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옥수님은 이제 처음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순자님보다 조금 오히려 조급할 게 없죠. 물론 시간상으로는 좀 쫓기는 상황일 수 있겠지만 순자는 이미 영수는 내 남자, 영자만 쳐내면 나밖에 안 남았어. 정상에 거의 다 오른 줄 알았는데 야야 여기가 아닌갑다, 저쪽 고진갑다 하고 산을 다시 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사람 김 빠지죠. 순자 씨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옥순 씨는 이제 등산실 초입에 들어선 거예요. 이제 올라가면 돼. 그러니까 가장 강한 적을 물리치고 해치웠나? 이랬는데 옥순 씨가 또 스물스물 그리고 심지어 여기가 아닌갑다 해서 다른 고지를 올라가야 돼. 근데 해치웠나 했던 적이 더 강해져서 돌아올 예정이야 지금. 옥순은 나 어제도 오늘도 다 순자랑 계속 다대일이다. 영철하고도 다대일, 지금 영수하고도 다대일 이렇게 됐죠. 다 전부 순자랑 겹쳤고. 그러면서 영수가 영자랑 얘기를 하는데 영수는 여기 와서 내 감정을 내가 모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게 뭐 시간을 두고 보면 내 감정을 알 수도 있는데 영수 입장에서 내가 영자한테 다가가고 싶은데 못 다가가겠어.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삐진 마음인지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식은 건지 아니면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런 건지 딴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면 영자 생각이다. 근데 또 영자한테 다가가려고 하면 못 가겠어. 그래서 또 옥순하고 여기서 순자가 오니까 자존감 배터리 충전돼서 영자한테 다가갈 수 있게 돼요. 자존감이 떨어져서 못 다가가. 짬뽕을 뺏겼거든. 짬뽕과 같이 떠나간 자존감. 그거를 지금 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다시 충전을 해줘가지고 에너지가 생겼어. 좋아. 하는 거야. 하고 영자한테 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자 입장에서는 좀 슬픈 상황이긴 해. 옥수님은 확실히 이제 그럴 수 있지. 옥수님은 뭐 이런 걸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쿨하게 잘 받아주고. 옥수님은 기본적으로 좀 해맑은 면이 있는 사람 같아요. 좀 온실 속에서 자랐다는 느낌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활 예절이나 이런 게 막 꼼꼼하고 이러진 않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정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되게 밝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자기가 밝다는 거를 되게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옥순 씨는 그냥 밝은 사람 같아. 그래서 옥순 씨도 보면 확실히 장단점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순자 씨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보이게 않는다고 하면서 시간 재기 시작했어. 이제 시간을 딱 재두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옥순하고는 몇 분 얘기하고 나랑은 몇 분 얘기하는지 이거 지금 비교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또 몇 분 얘기하나. 그래서 어때요? 옥순님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영수는 좋죠. 아니 근데 뭐 옥순 씨가 뭐 좋니 안 좋니 물어봤겠어? 영자랑 어떻게 됐냐고. 영자랑 정리된 것 같아요? 영자랑도 정리된 것 같냐고 물어보는 거고 지금 순자 나 이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물어보는 거지. 영수는 아직 정리를 못했지. 영수는 그래도 솔직히 얘기하면 이 자리 끝나고 얘기를 나눌 계획이다. 영수 씨가 이후로 영자한테 가가지고 영자 씨의 어떤 애매한 말을 듣고 그냥 끊어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옥수님 덕분이라고 해요. 영자를 정리할 수 있었던 것. 이거를 이제 뭐랑 생각하면 되냐면 영숙 씨가 영수를 정리할 수 있었던 건 상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 장면이 있었어요. 상철이 들어오면서 영수를 배제해도 되겠다. 1순위가 영호였고 2순위가 광수연 상태에서 상철이 3순위예요. 3순위가 들어오면서 영수를 정리해도 됐다라고 했어요. 이거랑 지금 영수가 옥순이 들어오면서 영자를 정리해도 되는 마음으로 가는 프로세스랑 상당히 비슷해 보여요. 맥락이. 근데 약간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행동 같기는 합니다. 저는. 왜냐면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 이게 뭐 지금 뭐야 이 칸 있고 하나하나 이렇게 전화부스에 한 명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채워져서 이 사람이 내보내. 어차피 한 명만 선택할 건데 후보자가 뭐 2명이든 3명이든 뭐 그게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나. 정리할 거면 다 정리하든가. 너무 좀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수는 영자를 어쨌건 정리했지만 물론 근데 이 상황에서 영수가 영자를 정리한지는 몰라요. 어쨌건 이 대화를 하고 나서 영자를 정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정리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영수가 다시 영자에게 가거나 어쨌건 썸이 일어나겠죠. 지금 편집 방향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의 정서나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가겠지만 어쨌건 이 시점에서 정리할 수 있었던 건 옥순이 여동생에서 이성으로 격상됐기 때문이야. 근데 옥순이 격상된 이유는 이 사람이 나에게 일관된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이고 이것을 기대했던 게 원래는 순자였는데 순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뭐 안일하게 굴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거를 지금 옥순이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순자 씨가 어쨌건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순위였지만 지금 2순위도 장담 못해. 영자 씨는 지금 숨은 1순위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지금 순자는 어느 순간 3순위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알 수 없어. 왜냐면 순자 씨가 가진 메리트를 옥순 씨가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영수는 영자랑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그렇게 영자랑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되면서 옥순도 있고 순자도 있는데 일단 영자 이 사람이 100%면 가고 아니면 뭐 여기다 에너지 쓸 필요 없지 이렇게 돼버렸어. 근데 이게 솔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밖에서 인기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좀 이래요. 이 전기수의 잘생긴 경찰 용어도 나한테 오는 사람 중에 선택해요. 그럼 보면 기존에도 이렇게 좀 인기 있고 매력적인 사람들 중에는 나한테 오는 사람들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 특히 최근 기수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 아주 일단 나를 선택한 사람 중에서만 골라. 나를 이 사람이 선택을 안 했잖아요? 쳐다보지 않아. 이 전기수 영우님도 자기가 처음에는 옥순을 선택했다가 옥순이 자기한테 안 오니까 쳐다보지도 않아. 가능성을 굳이 없는 거를 가지고 도전하지 않아. 시간을 손해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영수가 그 정도라기보다는 그냥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경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 자체도 연애를 하면 즐겁지만 굉장히 행복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시간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어느 순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쇼핑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집에 누워있고 싶어. 근데 따라다니면서 쇼핑도 해야 되잖아. 팥빙수 먹으러 가고 싶어? 아니 별로 안 먹고 싶어. 그냥 집에 누워있고 싶어. 근데 따라다니면서 맛집에서 1시간 서 있다가 먹어야 되잖아. 그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구장 가서 같이 당구를 쳐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서로 내가 싫어도 좀 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요즘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연애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삶이랑은 연애 안 해도 재밌지. 특히나 요즘엔 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더더욱 연애에 대한 메리트가 또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잖아요. 옛날에는 연애가 거의 제일 재밌었어요. 뭔가 젊은 시절에 누릴 수 있는 낙 중에. 지금은 또 그렇지는 않아. 삶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많아. 당장 쇼츠만 해도 엄지손가락 근육만 있으면 밤새 즐길 수 있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재밌어. 재밌는 게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나와. 뭐 쇼츠 보다가 재밌는 드라마 나오면 어때? 또 그 드라마 찾아보면 또 뭐 며칠밤 가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현실 연애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엄청 꽂혀서 이 사람 아니면 뭐 아니면 됐는데 여기서도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안 될 거를 굳이 투자한다.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고 괜히 그랬다가 신고나다가지 뭐. 나 좋다고 하면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들면 만나보고. 그러니까 서로 나 좋다고 하니까 그냥 연애하지 않는 그 상태로 그냥 딱 끝. 이래 버리는 비율이 요즘에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 결혼율이고 뭐고 그냥 연애율 자체가 이제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영수는 옥순 씨가 들어와서 영자 씨랑도 얘기를 나눌 생각을 더 확고하게 했고 옥순 씨의 그런 애매한 말을 듣고 거절할 수 있었던 그런 에너지를 충만히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영수가 영자에게 직접 선택을 할까?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눈치 싸움이지. 영수랑 영자는. 영자 씨는 이제 영식한테는 이성적 호감 없어요 막 이렇게까지 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말하긴 참 쉽지 않은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데이트도 하고 그런 사이에서 이제 이성적 호감이 갑자기 없다고. 이성적 호감이 없다가 도저히 안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있지만 처음에 설레는 것 같아요. 이랬다가 갑자기 이성적 호감 없어요. 이랬던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자는 영수를 만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영수는 영자가 아쉬운 상태고, 이렇게 되면 영자 쪽이 아쉬운 거 아닌가? 영자 쪽이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영수의 선택이 남았단 말이죠. 영자 씨는 일단 영수를 선택 못했으니까 영자가 먼저 움직일 것 같은데, 아무튼 영수는 영자랑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고요. 그래서 옥순 씨는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요. 맞아, 근데 또 영자 씨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영자 씨는 지금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에 대한 자존심뿐만 아니라 내가 한 사람만 바라보는 멋진 나를 생각하는데 한 사람 바라보다가 다른 사람으로 내가 기웃대는 스스로의 모습이 좀 멋없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그래서 영자나 영수나 진짜 어떤 자존심의 벽을 넘어서 가야 된단 말이야. 영식 앞에서는 영수가 2순위라고는 했는데, 영수가 옥순에게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남은 선택지가 나라서 선택한 거냐, 아니면 나를 더 알고 싶어 선택한 거냐. 근데 옥순 씨는 당연히 후자지. 나는 당연히 너를 더 알고 싶어 선택했죠. 거의 정답지가 있는 질문을 하면 어떡해요. 근데 어쨌건 저런 말을 들으면 옥순 씨한테는 하나의 이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남자 선택에서 모르겠어. 그래서 당연히 후자 아닐까요? 그래서 옥수는 당연히 나는 영수디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무뚝뚝한 첫인상과하고 달리 반전 매력이 느껴져서 호기심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나름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첫인상 무뚝뚝해 보였죠. 그리고 반전 매력. 영수는 스스로가 반전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반전 매력을 추구하고 본인 입으로 또 츤데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츤데레라는 게 어쨌건 반전 매력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물론 츤데레가 곧 반전 매력 이건 아닌데, 츤데레는 친친거리지만 데레하기도 한 거니까 반전 매력이잖아. 그래서 명분이 어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태토녀 같다 하고, 여기서 옥순 씨는 나는 이제 차선 없을 것 같아요 하고 질러버렸어. 옥순 씨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순자 씨를 거의 따라잡아 버렸어요. 지금 이 스탠스만으로. 순자 씨는 여기서 1대2 얘기하면서 뭐 짜장면 얘기하고, 짜장면 자기 때문에 먹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분위기가 흘러버렸는데, 그래서 옥순 씨는 최선을 다하다가 나가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순자 씨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던데요. 순자 씨 너무 가벼워 지금. 그리고 너무 좀 자만하고 있어. 이거 지금 옥순 씨 굉장히 지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면 순자 씨가 자기가 자기 발 걸면서 옥순 씨의 추격을 허용해 버렸죠. 그래서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던데요. 영수님의 1순위가 영자 아니면 저라고 생각해서 화기애애하게 사랑이 싹 트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순자가 생각했을 때는 옥수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냥 영자하고 나야. 근데 순자 씨는 일단 예선을 원래 통과한 상황은 아니었었잖아요. 그랬는데 순자 씨의 어떤 순수한 직진이 영수의 마음을 흔들 뻔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순수한 직진도 아니었잖아 지금. 심지어 옥순 씨가 그 메리트를 가져가 버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순자 씨 위험해요. 그래서 여동생에서 지금 여자로 격상해버렸어 옥순 씨가. 근데 순자 씨는 너무나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자 씨는 당연히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순자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지금 토너먼트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선 통과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4강 올라왔고, 그래서 지금 준결승에서 영자, 저쪽에서 이제 영자 올라오고 이쪽에서 나 올라가고, 영숙은 중간에 쳐나갔고, 영숙 한번 이겼고, 마지막 결승에서 이제 영자랑 나만 둘이 남았는데 갑자기 로얄 럼블 돼가지고 옥순 올라왔는데 얘는 그냥 뭐 심판이지 뭐. 아무튼 그래서 영자가 떨어져 나갔어. 그럼 내가 우승이잖아요. 그럼 내가 영수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지금 안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경기에서 이겼는데 왜 나한테 상 안 줘? 이건 거지. 근데 순자 씨는 이렇게 만년 2등 같아요. 옥수는 애초에 경쟁자로 안 보고 있었고, 이 친구는 지금 선수 등록이 안 돼 있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결승은 지금 영자만 쓰러뜨리면 나는 이제 이 급에서 1등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단순한 접근이었지. 그래서 아무튼 뭐 질투는 났지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다. 라이벌로는 아니고.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이 두 사람은 충분히 신경 쓸 만한 일들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영수가 옥순을 선택할 일은 원래는 없었거든요. 근데 옥순이 여기서 오면서 영수가 선택할 일은 생겼어. 이건 완전히 옥순 인칭으로 전략을 조금 세워보면, 물론 뭐 사랑은 전략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만, 일단 절대 옥순 씨를 선택하지 않을 사람 1순위는 상철이야. 실은 상철 씨는 일단 옥순 배제하고 시작했어요. 상철 씨가 배제한 두 사람이 누구예요? 옥순, 영자예요. 왜? 현실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결혼 조건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상철은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옥순하고. 그러면 상철 일단 날아가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하나가 더 있어. 그거에 가까운 사람이 영호예요. 영호도 옥순 씨는 제외예요. 왜냐면 영호는 지적인 사람, 그리고 영호 스스로가 좀 그런 거에 대한 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영호는 좀 똑똑하고
약간 자기를 잡아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좀 끌림이 있단 말이에요. 리드하고 어떤 경제적인 안정도 좀 줄 수 있는 면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영우 눈에도 옥순, 이게 옥순 씨가 실제로는 능력이 있겠지만 그래서 영우도 배제돼. 그래서 그리고 지금 영식 씨는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식 씨도 좀 힘들죠. 일단 무조건 배제되는 사람 상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영우, 영식. 이래서 일단 이 세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가능성이 없어. 광수는 가능성 있죠. 광수 씨는 옥순 좋아해. 근데 광수는 옥순이 정리했어. 그래서 어쨌건 옥순 씨가 다가가서 커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지금 그나마 영수, 광수예요. 영호, 상철하고는 조건이 안 맞아요. 영철하고는 텐션이 안 맞아. 영식하고는 텐션과 조건 둘 다 안 맞아요. 옥순 입장에선. 영수는 조건 그렇게 안 따져요. 영수 씨는 본인이 잘났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덜 따져 지금 보면. 물론 머릿속은 안 따지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덜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옥순 씨는 그래도 마지막 배팅을 하는 곳으로 영수를 선택한 건 그래도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의 유일한 상대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뭐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어쨌건 3순위에 가까운 상황이니까요. 근데 2, 3순위가 별 차이 없이 되게 뒤집어 질랑말랑하는 상황이라는 게 어쨌건 옥순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수도 이렇게 나한테 말해줘서 고맙다. 처음에는 그냥 마냥 귀여운 동생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한 말로 옥수님이 1순위는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옥순 입장에서는 뭐 저런 거 괜찮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어쨌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요. 지금 순자한테 솔직히 순자님이 1순위는 아니에요. 아직은. 이러면 영자가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는 굉장히 순자님 화가 날 수 있겠죠. 옥순님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옥순님과 순자님은 느끼는 바가 다를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건 또 그 사람 단단함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겠지. 순자는 왜 옥순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걸까? 나랑 자기가 이제 영수랑 싸운 빌드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옥순도 그러니까 알고 영수도 알고 이날 처음 대화한 건 아니지만 거의 이성적으로는 처음 대화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 여기서 처음으로 열린 거지. 영수가 저한테 세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옥순이 이렇게 다시 다가오면서 영수에게는 이제 세 사람이 된 거죠. 이성적으로 끌리는 영자, 같이 있으면 편한 순자. 그래서 한 분은 그냥 끌리는 거고 한 분은 편한 거고. 그러니까 순자 씨는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어쨌건 재밌어요. 같이 농담도 하고 이렇게 편안한데 너무 가벼움으로 이어져 버리는 편안함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순자가 그냥 동생으로만 보여버리는 것 같아. 그리고 다른 한 분은 같이 있으면 즐거워요. 아, 옥순 씨는 즐거워. 그래서 그렇게 누가 누군지는 다 알겠고. 그래서 옥순 씨가 아유 투명하다 투명해. 편안한 분과 대화할 수 있게 자리 비켜드릴게요. 시간 다 됐어. 근데 여기서 옥순 씨는 옥순 씨가 알아서 일어났고요. 뒤에서 순자 씨는 영수 씨가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2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이 시점에서는 영수가 순자를 그래도 2순위, 옥순보다 높은 순위로 보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뒤에서도 순자가 그래도 6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위험한 상황이다 굉장히. 순자 입장에서는 6대4도 굉장히 화가 날 거다. 그리고 지금 6인 것도 간당간당하다. 4일 수도 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옥순 씨가 편안한 분 대화할 수 있게 자리 비켜드릴게요 하고 타이밍 좋게 이제 옥순님이 빠져주고요. 그래서 옥순님은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뭔가 정리되려면 이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내 마음은 던졌고 영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개운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편안함까지 줘버릴 수가 있어. 근데 이제 편안함을 주는 그런 과정에서 나는 기다린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너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마음도 이렇게 깊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잃는다고 생각하면 좀 두렵지 않니? 라는 게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영수의 매력은 뭐냐? 근데 이제 옥수님은 진짜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 정말 섬세해요. 영수가 섬세하다고요? 핏줄이 섬세한가? 뭐 이쁜 핏줄 그림이 그려져 있나? 섬세하게? 근데 옥순 씨, 지쳐 쓰러진 옥순 씨를 위해서 이제 이불을 덮어주던 영수의 그런 친절함. 옥순 씨가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남자는 아버지일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옥순 씨의 아버지는 물론 간접적으로 묘사가 됐긴 한데 되게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도 하나하나 굉장히 자상한 분인 것 같고 회사 생활하고 그렇게 힘든 그런 중년의 남자가 주말에 딸이랑 같이 지내고 또 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딸 하나만 그렇게 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딸들 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옥순 씨의 탄탄한 온실이 돼줬겠지. 탄탄한 스마트팜이었겠지. 아주 그렇기 때문에 저런 남자답고 어른스러운 사람의 다정함에 옥순 씨는 좀 취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옥순 씨 입장에서는 나는 영철 씨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옥순 씨에게는.
근데 뭐 영철 씨가 옥순 씨를 별로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안 됐지만 옥순 씨에게는 영철이나 광수도 굉장히 괜찮은 대안이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뭐 잘 안 됐죠. 영철 씨는 옥순 씨가 만나기는 좀 답답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건 옥순 씨는 영수가 겉으로는 좀 나쁜 남자일 것 같고 뭐 차갑고 이렇게 세 보이고 그러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여린 그런 감성, 그런 반전 매력이 있고 절대 나쁜 남자 아니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나쁜 남자는 아니겠죠. 어느샌가 이 약간 반영철파가 많아진 느낌적인 느낌이. 그 다음으로 옥수님이 순자님을 보냅니다. 순자 가져가 하면서 이제 자기 이제 핫팩을 주는데 영자라고 불러. 영자 이거 가져가. 그러니까 옥순 머릿속에도 경쟁자는 영자야. 지금 이 두 사람 약간 서로를 경쟁자로 안 여기고 둘 다 약간 옥순만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죠. 이게 실제로 링 위에서 일어났다면 약간 그 세 명의 총잡이의 싸움 같은 그런 느낌이다. 가장 강력하다고 끝까지 버티는 거 아닌데. 근데 여기서 순자 씨가 애 같은 모습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옥순 씨가 핫팩을 전해주거든요. 이거 가져가요 하고 핫팩을 줬어. 그러면 어쨌건 나랑 경쟁자여도 아니면 이 사람이 이 데이트에 끼고 들어와가지고 그게 불쾌하더라도 어쨌건 이 핫팩을 준 마음은 고맙잖아요. 밖에 나가서 추운 걸 경험했고 그러니까 이게 준 건 고마운 일이거든. 근데 가가지고 영수한테 던져버려. 또 그랬다가 잠깐만 이게 옥순이 준 거를 영수가 쥐고 있네? 그건 안 되지 하고 또 뺏어와. 영수 이것저것 많이 줬다 뺏겼다 하네. 그러니까 이게 가서 던지는 것도 애 같은 행동이고 그거를 다시 옥순 거를 네가 갖고 있으면 안 되지 하고 뺏는 것도 애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뺏는 것도 뭐 옥순 언니 어쩌고 하지만 옥순 씨가 준 거를 영수가 갖고 있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잖아. 이미 던진 걸 던질 대로 던지고 이런 게 너무 애 같은 행동 같아. 그렇게 추위를 무릅쓰고 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수 저렇게 이제 핫팩을 받아가서 링 위에서는 자비가 없는 거구나. 하긴 그렇죠. 그러니까 주술인가? 핫팩에 주술이 걸려있나? 이 핫팩을 이 사람이 쥐고 있으면 너의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야. 자, 이 핫팩을 그 사람의 베개 밑에 넣어. 그런 거야? 이 핫팩에 그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 뽑아가지고 뭐 그런 의미가 있었나? 그래서 순자는 영수에게 찾아오고요. 오, 여기 완전 오붓하네. 여기에 14분을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인의 어떤 질투를 계속 드러내면서 상대의 질투를 유도하려고 하는 게 영수는 정작 질투 안 하는데 본인은 질투하게 만들려고 하고 이거 완전 혼자 지금 섀도우 복싱 하고 있는 거야. 질투도 혼자 하고 있고 질투 유발도 혼자 하고 있고 지금 질투를 유발하려고 하는데 막상 질투 유발 안 되고 본인 지금 3순위로 막 떨어질랑 말랑 하고 있고 혼자서 또 질투하고 여기서 오붓하네? 지금 본인이 있을 생각해야 되는데 벌써 영수는 도망치고 싶거든. 이렇게 되면 14분을 같이 있었어? 저런 행동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스터 킴이 이번 시즌에 많이 했어요. 오붓하네?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여기서 막 몇 분을 같이 있었어? 공평하게 해야죠 이러면서. 물론 여기서 막 순자님이 나와서 시간 끝났어 이런 건 안 했지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순자가 여기 앉자마자 옥순한테 받은 핫팩을 던져버려요. 저걸 던질 때 마음은 옥순이 준 거 됐다 이렇게 하면서 던졌거든. 근데 또 막상 갈 때는 또 받아가. 이게 이제 순자님이 저거를 영수한테 주려고 던졌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영수가 추우니까 영수 주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약간 츤데레식으로. 근데 순자 씨가 뒤에 숙취 해소제를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있는 걸 보면 순자 씨는 저게 옥순 씨가 줘서 던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막 남들한테 보여주고 영수가 나한테 이거 줬다라는 거를 되게 보여지고 싶어 하거든요. 남들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 쓰고 저런 거를 많이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저거는 옥순 씨가 줬기 때문에 던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순자는 오붓하네? 여기서 14분 같이 있었어? 옥순하고 무슨 얘기했어? 핫팩 던지기. 여기 와가지고 지금 사연타 다 애 같은 모습들이죠. 오붓하다고 비꼬기, 14분 있었다고 쪼기, 핫팩 던지기, 옥순이랑 무슨 얘기 했냐고 쪼기,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 했어요? 그냥 둘이 서로 생각하고 있는 거. 진짜? 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영수가 옥수님은 왜 저를 선택해줬는지, 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순자님이 어떻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애 같다고 생각하면 귀여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편안한 느낌은 확실히 아니지. 영수가 순자를 편안하다고 말했지만 더 이상 점점 편안한 대상은 아닌 쪽으로 바뀌고 있죠. 순자 씨가 처음에 줬던 메리트가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영수가 느꼈던 순자의 메리트는 두 가지였죠.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 계속해서 나에게 마음을 표현한다, 이렇게 일관되게 나를 좋아해준다, 이 두 가지였는데 두 가지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순자 씨는 자기의 장점은 죽이고 자기의 어떤 치부, 어떤 질투하고 있는 마음, 질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질투를 드러내고 질투로 인해서 뭔가 파괴적인 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이 나오는 게 문제지.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물어보는데 영수님이 그 생각까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순자는 더 혼란스러워? 당연히 이제 혼란스럽죠. 일순에 대한 영자님 마음도 정리를 못했고, 그러니까 순자는 아직도 영자님이 정리가 안 됐어요? 영수는 당연히 정리가 안 됐죠. 아직 그 사람이랑 얘기를 왜 그 사람이라고 그래? 영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야. 뭘도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랑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순자는 좀 김새지. 뭐야, 영자 아직도 정리 못했어? 그러니까 순자는 옥수는 됐고, 옥수는 경쟁자가 아니고 영자랑 나 대결인데 영자 좀 빨리 좀 정리 좀 해. 근데 이 뒤에 영자 정리했어. 아, 정리했어? 나야? 근데 정리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둘이야. 뭐라고? 정리하기 전에 둘이었잖아. 정리해서 둘이야? 둘 빼기 하나는 둘이야? 순자 씨는 더 화가 나지. 근데 이것도 순자 씨가 옥순 씨를 그렇게 경쟁자로 여기지 않은 것 치고는 옥순 씨를 너무 견제하는 것 같아. 그래도 어쨌건 영수는 영자랑 얘기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순자 씨가 잠깐만 말 끊어서 변한데 핫팩 바꿔요. 옥수님이 준 거였어. 방송에서 보면 좀 슬플 것 같아 하면서 그 핫팩을 받거든요. 방송에서 보면 좀 슬플 것 같아 라는 게 옥순이 자기한테 준 거를 영수한테 던져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자는 이게 뒤에서도 나오는 행동인데 옥순의 인사나 이런 거 영수랑 같이 가면서 하는 거를 쌩까잖아요. 외면하잖아요. 그랬다가 다음날 또 옥순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오자마자 핫팩을 던져버리고, 물론 그게 츤데레 같은 행동일 때 핫팩을 던지고 뒤에서는 또 슬플 것 같아 라고 또 말을 없잖아요. 이런 게 그 모습이랑 이 모습이랑 좀 겹쳐 보여요. 자기가 이제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이 사람이 불러도 외면해. 대답을 대충 해. 그러다가 내가 좀 기분이 혼자 풀리면 또 거기서 또 이 사람을 생각하는 척해. 그게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 내가 이런 오붓한 곳에서 옥순과 대화하는 걸 내가 14분이나 기다렸지?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 그때는 핫팩을 던지고, 여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영자하고 나 그 사이에서 영자만 정리되면 되는 건가? 핫팩 줘. 내가 좀 그러네? 이렇게 되거든. 물론 여기서는 핫팩은 그냥 나름 순자의 배려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뒤랑 겹치잖아, 맥락이. 그럴 수도 있지. 나름 정치질일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긴 좀 그렇잖아.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긴 하고. 그래서 아무튼 영수는 영자에 대한 감정, 지금 매듭지치 못했는데 갑자기 옥수님도 나를 선택해줘가지고 더 혼란해졌다. 그래서 영자에 대한 감정을 내가 정리를 못해서, 매듭짓지 못해서. 그러니까 순자는 지금 영수가 나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대화해서 그렇게 영수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영수가 여기 와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내 틀을 깨고 순자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자 관점에서는 영수가 나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자가 그러면 마음이 확고해지면은 직진할 건가? 근데 여기서 영자 얘기가 돼버렸는데, 상대가 저를 아니라고 할 때까지는 직진, 아니라고 하면 정리해야지, 아니라고 하면 정리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이 간접적으로만 돌려서 얘기하면 어떡해? 그래서 우회적으로 막 애매하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냐라고 순자가 묻거든요. 그럼 어떡할 거야? 영수는 그러면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계속 향하게 될 수도 있어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자 씨는 영자 씨를 포기시켜야 돼. 그래서 영자가 보는 곳에 숙취 소재를 놓은 걸 거예요. 옥순 씨 보라고 한 것보다도 영자 보라고 놓은 걸 거야. 그래서 그 장면 보면 부엌에서 숙취 소재가 있고 숙취 소재에 이렇게 그 옆에 이렇게 해서 영자 씨가 숙취 소재 보이는 시선이 숙취 소재 다 있어요. 내가 이 이미지를 못 보여주는 게 좀 안타까운데 그 자리에 영자가 있어. 지금 머릿속으로 그 이미지를 돌려봐봐요. 그러면 그 옆에 칸에 영자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영자를 보라고 한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영자가 보이는 곳에 놨어. 그래서 영자가 영수한테 확실하게 말을 해주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물론 영자만 보라고 한 건 아니겠지. 순자는 뭐라고? 애매한 거절이라면 계속해서 향하게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영수는 그래서 확실하게 대답을 듣고 싶어요. 순자는 그러면 나에 대한 마음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 그럼 순자 씨는 이것부터 얘기를 하지. 여기서 뭐 오자마자 옥순 얘기로 쪼고 지금 영자 얘기 먹고 지금. 그래서 저한테 호감 표시를 해주는 분이랑도 만나보기 쉽게 만든다니까 다가와준 사람에게 흔들렸다는 거는 나한테 되게 큰 거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는 지금 들어와 있다. 순자도 들어와 있죠. 뭐 순위 없는 건 아니지 지금. 근데 그게 영자가 확고하다면 영자 씨가 영수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해도 과연 순위에 들어있을까? 그러진 않겠죠. 그래도 순자는 난 좀 좋아. 이걸로도 좋아했거든. 지금 다가와준 사람한테 흔들렸다. 내가 다가와줘서 그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수는 한 번도 다가와준 사람한테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어. 안타깝지만 그렇게 이 두 분의 대화에서는 오히려 영수가 시간이 다 됐다고 말해요. 시간 다 됐습니다. 순자가 몇 분씩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영수는 전 15분씩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자는 시간을 체크해 보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순자 씨가 조금 바보 같은 게, 영철은 그 1, 2분 차이로 분명히 의미를 둔 건 맞아요. 근데 영수는 둘 다 15분으로 똑같이 하려고 했어. 1, 2분 차이로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1, 2분 차이가 난 이유는 옥순 씨는 자기가 알아서 일어났기 때문이고, 순자 씨는 영수가 순자의 말이 끝나는 타이밍을 기다려서 자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잠깐 스톱 15분 끝 이렇게 하긴 어렵잖아요.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으면 듣고 그래. 근데 우리 이제 아까 시간 끝났었거든? 자 이제 일어나자. 원래 노래방에서도 그러잖아. 마지막 노래 부르고 있는데 탁 끊으면 다음에 안 가지. 그래도 마지막 곡은 부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순자 씨가 마지막 곡 부르고 있으니까 영수 사장님이 이 곡
끝나면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이 2분 차이는 별로 의미 없어요. 그래도 순자 씨는 원하는 대답을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순자 씨는 이거에 대한 인터뷰로 옥수님이랑 저요? 200% 당연히 저죠. 왜냐면 영자 아니면 나다. 영자 씨만 딱 하면 나다 이렇게 하는데 순자 씨는 그냥 상황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순위 영자, 2순위는 나 이렇게 느껴졌고, 그러니까 영자만 정리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만년 2순위라는 것도 있는데 그냥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순자 씨는 지금 14분, 16분. 아니, 당연히 옥순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왜 저렇게 시간 1, 2분 사이에 집착을 하냐고. 순자는 일단 옥순과 내 사이에서는 내가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자는 뭐 이제 영식밖에 없는데 설마 뭐 영자가 오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근데 영수는 어때요? 혼란스럽죠. 그러면서 여기서 인터뷰에서 첫마디가 옥순 때문에 혼란스러워 오히려. 왜냐면 나는 진짜 옥순을 그냥 귀여운 여동생처럼 그렇게 봤었는데 사실 이게 바뀌었으면 신경을 안 썼을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주니까. 오히려 영수가 순자에게서 기대했던 옥순이 보여주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서 계속 신경 쓰이고 옥순 씨가 이제 이성적으로 보이기 시작해버렸고, 그래서 그래도 아직 1순위는 영자. 영자님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뭔가 더 진척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영수는 아직까지 1순위가 영자인데 어쨌건 두 사람이 지금 들어왔고 두 사람이 나를 원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확실하지 않은 영자에게 가서 시간을 쓰고 싶지 않겠죠. 영수 같은 사람은. 그래서 대화를 하고 돌아온 순자랑 옥순, 서로의 마음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순자는 이제 옥순에게 마음의 비중 몇 명이냐. 왜냐면 순자는 옥순이 영수밖에 안 남았다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옥순은 저는 완전 한 명이에요. 여기서 순자가 한 명? 비밀? 여기서 순자 씨도 왜 이렇게 옥순님이 영수라는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지? 옥순 씨가 아니 영수님이요? 하거든요. 왜냐면 옥순 씨가 행동으로 보여줬잖아요. 영수한테 갔잖아. 그거를 봐놓고도 뭔가 옥수님이 비밀로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뭐랄까, 순자 씨가 역시 권투를 할 때도 이렇게 전략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순자는 경쟁자다. 난 아까 뭐 영철님으로 정한 줄 알았어.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서로 옥순도 순자가 영철로 정한 줄 알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둘 다 이순이 싫지. 옥순님도 그렇고. 근데 순자님은 나는 이순이인 거 싫거든요. 영수가 고민하거든요. 그 고민하는 자체가 싫어. 이게 순자님은 왜 이렇게 딴 데 와서 센 척을 하나? 이게 순자님한테 해로운데. 고민하는 자체가 싫어서 그 사람을 안 볼 수 있으면 안 보면 되는데 순자님은 또 그렇게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고민할 대안이 있는 사람을 굳이 선택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다정하길 바라고 그 사람이 나만 바라보길 바라고 그럴 순 없는 거죠. 그러네요. 순자가 아까 미스터 킴 같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이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내가 선택받을 거라고 믿는 거. 여기서 순자가 저는 이순이인 거 싫거든요 이러면서 옥순한테 말하는 게, 옥순아 너 이순이인 거 싫잖아. 근데 영수님 계속 고민하는 거였거든. 너 고민하는 거 싫잖아. 그러니까 다른 데 가라고 옥순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순자 씨가 진짜 영수가 싫어서 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옥순한테 너 이순이냐, 너 잘해봤자 이순이야, 그런 거 싫잖아, 영수님 계속 고민하는 거 싫잖아, 그러니까 가. 근데 이제 옥순 씨는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와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우리 둘 다 이제 1순위는 아닌데 확실히 영자 영식 관계가 확고한데도 그런 만큼 끌림이 크다는 거, 그만큼 이성적으로 끌리는 거니까, 본능적으로 끌리는 거니까. 그게 뭐 27기에도 상철님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우리가 다 봤다. 이분이 27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성적으로는 뭐 정숙님한테 끌리는데 그 옥수님 선택하잖아. 그러니까 밖에서 헤어졌지. 밖에서 헤어지셨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순자님은 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느낌이야. 순자가 근데 계속 그런 마음이면 나는 뭐 X야. 옥수님은 근데 계속 직진할 거예요? 여기서 결국 삐진 쪽은 순자예요. 오히려 그 탐색전의 시작은 옥순 마음 탐색하고 옥순에게 너 이순인데 그냥 딴 데 가지 그러니?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지금 1순위가 아닌 거를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됐고, 영수가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1순위인 이 사실, 이 처지를 또 자각하게 됐고, 27기랑 빗대어서 나가서 차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그래서 더 불안을 자각하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순자 씨가 결국 이게 자기 발목 잡은 말이 돼버렸어요, 이 상황에서도. 그리고 영수님은 영자님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거를 옥순 씨가 보거든요. 옥순 씨는 그래도 태어나게 하려고 하고 있죠. 그건 다 보고 있지. 여기서 이제 영자와 나가서 정리 당한 건 아닌데 당한 셈이 됐죠. 영수가 그 정도면 됐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버렸죠. 그렇게 영자랑 얘기하고 들어온 영수를 이제 옥순 씨가 이렇게 보고 있죠. 영식 씨가 안마의자 다 했다 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수도 나도 안마의자 할까? 근데 영수가 옥순한테 같이 가자, 데려다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수가 보면 옥순을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재밌으면서도 편안한 쪽은 지금 옥순이야. 놀아줘. 이것도 옥순한테 한 말이고, 같이 가자, 데려다 줘. 이것도 옥순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은 영수도 영자 씨랑 데이트하다 보면 조금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솔로나라에서까지 그러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영수한테 죽고 싶어요? 뭐 이런 말들을 물론 뭐 농담이고 영식 씨가 한 말 때문에 들은 거긴 하지만, 그걸 과연 이 영수 씨가 굉장히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을까? 물론 솔로나라 5박 6일 동안 영자가 영수한테 그러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영수랑은 옥순이 더 잘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영수 씨가 영자 씨 좋다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여기서 영수가 옥순 씨랑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안마의자 할 동안 옆에 있어줘야 돼요? 뭐 화장실 같이 가가지고 엄마 밖에 서 있어 달라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영자 씨에게 지금 정리당했잖아요. 이건 영수 관점에서 손을 내민 건 순자가 아니고 옥순이야. 옥순이 들어오면서 영자에게 다가가서 정리 가까운 말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영수가 순자를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순자 씨가 엄청 많은 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영수 씨가 어떤 큰 결정을 하는 쪽에는 순자보다 오히려 지금 옥순이 있어. 그러니까 물론 이게 순자 씨도 굉장히 지금 크게 왔다 갔다 하지만, 영수 씨는 지금 옥순 씨가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옥순 씨가 모릅니다. 영자님이랑 대화 잘했어요? 그래서 영수는 생각 정리가 됐죠. 그래서 아주 홀가분하답니다. 아주 홀가분해요. 그래서 영자님이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물론 영수가 그 상황에서 옥순 씨가 있었으니까 같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약간 영수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건 영수 씨가 영자 씨와의 끝을 원래 가장 먼저 전달했어야 되는 사람은 순자예요. 이 서사의 맥락상으로. 근데 옥순이잖아. 순자는 그것도 서운할걸? 만약 이걸 나중에 알았다면 순자는 자기가 맨 처음에 알았어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이 얘기를 지금 옥순한테 먼저 하고 있어. 그래서 영자에게 정리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옥순 씨는 그렇구나, 2명 남았네. 그러니까 이 똑같이 이런 상황에서도 옥순 씨는 지금 뭐 물론 상황적으로 옥순 씨가 이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뭐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있죠. 2명 남았네 하고 이 방을 들어가는데, 영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고 옥순 씨가 문을 열어주는. 이게 상대가 이제 누구냐 따라서 문도 그냥 착착 열어주는군요. 그래서 두 사람 또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굴곡이 많았던 영수의 3일. 옥순 씨는 뭐 혼란하다 혼란해. 근데 왜 소파 팔걸이에 앉으시죠? 그래서 옥순 씨는 영수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있고 그 옆에 팔걸이에 앉아가지고 영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수가 물어보는요. 옥순 씨는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근데 옥순 씨는 없다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차선은 없다. 그래서 약간 너무 테토로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어떻게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뭐 농담을 하지만, 어쨌건 영수가 순자에게 바랬던 그런 딱 나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옥순이야. 그러면 편안하고 나만 좋아하는 속성을 가진 사람은 옥순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순자는 그냥 기분이 태도가 되는 그냥 어린 그런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근데 아직은 모르죠. 이게 영자라는 또 변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2회차에서부터 보면 순자님보다는 옥순님이 진짜 훨씬 잘하고 있다. 순자씨가 뭔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배려나 이런 거는 잘하는데, 이렇게 뭔가 손도 빠르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거나 나는 너다라는 표현이나 이런 쪽은 옥순씨가 확실하게 잘 표현하고 있지. 그래서 뭐 옥순씨는 너무 테토로 나오면 그냥 편하게 관전자 모드로 가기로 했어요. 저는 편하게 관전자 모드로. 그러니까 여기서 옥순씨는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뭐 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영수는 왜 관전자야? 플레이어여야지. 죽어라 해야지. 이게 여기서 영수가 말하는 플레이어여야지 라는 말은 열심히 해. 그래야지 내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이거죠. 죽어라 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순자 씨가 삐져서 지나가는 그전 장면이 나오는데, 순자 씨가 여기서도 보면 좀 시야가 참 좁다, 애 같다 라고 느껴지는 게 이제 어떤 포인트냐면, 순자 씨가 여기서 기분이 상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영수 방 앞에 가서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영수 방 앞에 있는 안마기에 가서 앉아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는 옥순이랑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기분이 상해버렸지. 그래서 이 전에도 1대2 데이트에서도 오자마자 핫팩을 던지고 막 와가지고 쪼듯이 물어본 이유는 내가 14분을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이는 자리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했던 것 때문이야.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나보다 먼저 이 사람이 대화를 하기로 했으니까 15분 대화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옥순이랑 대화하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당연하지만 내 기분이가 안 좋아. 내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그 기분대로 태도로 보여. 헛팩을 던진다거나 지금 여기서 외면하고 가버린다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순자님은 영수 방 앞에서 이렇게 안마기구에서 영수를 기다리다가 왜 안 오지? 안마가 이거 한번 돌았는데? 하고 찾으러 왔는데 여기서 옥순 씨랑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기다렸는데 너는 여기서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면서 뭐 옥순 씨랑 이렇게 둘이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순자 씨가 앞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영수가 먼저 물어봐요. 어디 갔다 왔어요? 순자? 그러니까 그 순자가 몰라 하고 가거든요. 순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저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 성인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공간에서 저렇게 한다는 거는 실은 조금 치명적이긴 하죠. 굉장히 이제 애 같은 모습이지. 원래 여동생 같아 보였던 옥수는 여자가 됐고 원래 여자 같아 보였던 순자는 이제 여동생이 되고 이러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자 씨가 이제 저렇게 하고 자 우로 진행 좌로 진행 한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옥순 씨는 민망하니까 인터뷰 했나 보다. 그러면서 여기서 순자 눈치를 엄청 보게 되죠. 그리고 한번 갔다가 다시 한번 또 지나가. 냉랭한 분위기로. 또 그렇게 이제 차갑게 또 지나가니까 영수도 순자 뒷모습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순자 씨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질투나는 내 마음을 알아주었잖아요. 근데 영수 방에서 앞에서 기다린 건 본인의 선택이었잖아요.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을 남들은 심지어 알 수도 없는데 알아달라고 하면 어떡해. 본인이 경쟁자로서 여기지 않았던 옥순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옥순이 경쟁자가 됐다고 해서 그거를 본인이 기분이 상하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태도로 표현하면 어떡해. 애초에 경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영수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괜히 영수 방 앞에서 가서 기다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도 모자랄 판이란 말이죠 지금. 옥순이 아니라 영자랑 대화가 있어도 삐진 티를 냈을까요? 영자랑 대화하고 있었으면 삐진 티 못 내지. 순자 씨가 그래도 옥순 씨를 조금 더 편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여기서 옥순 씨는 순자 씨가 이렇게 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옥순 씨는 혼란하다 혼란해 그냥 그렇게 넘기죠. 둘 다 이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순자 씨의 기분이 태도가 됐고 순자 씨의 태도가 이 두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미쳤죠. 만약 여기에 영자 씨였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는 게 영자 씨는 강하고 옥순 씨가 약해서라기보다는 옥순 씨는 내가 생각했던 경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충격이고 영자는 내가 생각했던 경쟁자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영자였다면 짜증보다는 위기감에 가까웠겠지. 그러니까 영자는 어쨌건 내가 나서서 쓰러뜨려야 될 상대고 어쨌건 좀 강력하지만 지금 싸우는 중이에요. 링 위의 상대야. 그런데 옥수는 지금 링 밖의 관객이 갑자기 링으로 난입한 거야. 짜증이 확 나지 지금. 아 나 지금 똑바로 시합해야 되는데 지금 뭐야 갑자기. 이거 반칙 아니야? 이게 이제 순자 생각. 그러니까 그냥 피곤해서요라고 해도 될 텐데 말이죠. 아니면 진짜 불편하면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쉬어도 되겠지 갈 때. 근데 여기서 지금 갔다 왔다 또 갔다 막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옥수는 아 순자 공연거실에 있겠죠? 그럼 뭐 다시 갈래? 이제 순자 씨가 공연거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순자한테 가가지고 조금 풀어줄 생각으로 두 사람은 이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영수 씨도 지금 솔로 나라에 왔으니까 이런 것도 뭐 가서 풀어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바뀌었잖아요? 영수님 안 봐요. 그냥 안 봐버리고 말아. 그래서 밖으로 실은 순자랑 대화를 할 생각으로 겸사겸사 공연거실로 가는데 순자 씨는 또 이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순자 씨도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막상 공연거실 갔는데 영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다시 와. 근데 또 여기서 또 말을 걸잖아요. 근데 오던 길을 갑자기 여기 합류해서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또 방에 들어가 있자니까 뭐 거기서 있고 싶진 않고 다시 얘기는 하고 싶으니까 나왔다가 공연거실 가서 기다리려고 했다가 또 안 오니까 다시 왔다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짧은 순간에 3번을 마주치는데 3번 다 순자 씨가 제대로 대꾸를 안 해요. 모르겠어. 대꾸를 했는데 잘렸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영수 씨가 잘 거예요? 인터뷰 했어요 다? 근데 이제 순자 씨가 영수 이렇게 노려보면 지나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막 여기서도 옥순 씨도 괜히 막 타이밍 이게 맞아 했는데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영수는 짜증나지. 아 왜 저러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저러지? 맞아. 이건 지금 순자가 영수 방 앞에서 기다린 거. 옥순 씨랑 먼저 얘기한 거. 근데 이런 행동 때문에 지금 영수가 영자를 정리한 혹은 정리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잘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자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영수가 영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조금 생겼어요. 이게 물론 그냥 이건 하나의 억측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숙 씨의 방은 3개예요. 그래서 광수가 들어왔고 상철이 들어오니까 영수가 나갔어. 근데 여기서 지금 상철이 나갔어. 아니면 뭐 광수가 나갔어. 그럼 영수가 또 들어와. 이게 3칸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알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순자가 이렇게 행동한다. 그러면 영수 입장에서 일단 순자는 마음속으로 거의 이제 영자가 없는 이 상황에서는 순자가 높았다가 순자 행동 확 낮아지고 그러면 아 그래도 영자 좀 아쉽다까지 갈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순자의 이런 행동들로 오히려 영수는 영자를 알아볼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옥순 씨가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서 옥순 씨의 영수 리그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인연을 만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혼자 기분 상해가지고 삐져가지고 혼자서 뭐 난리를 쳤다가 또 풀렸다가 이러는 게 어려서는 귀여워 보일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되게 없어 보여. 남자도 이런 남자가 있어요. 남자도 약속했다가 약속이 펑크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삐져가지고 며칠 동안 연락 안 하다가 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연락이 온다거나
또 만났는데 뭐 전남친도 아니고 회사 남자 동료한테 연락 온 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갑자기 그날 나 됐어 갈게 하고 가더니 며칠 연락 없다가 또 풀려가지고 연락 오고. 이면 짜증나거든. 연애하기 힘들단 말이야. 피곤해서 뭐 어떻게 연애하겠어. 여러분들도 막 예를 들어서 그런 남자로 생각하면은 뭐 만나고 싶겠어. 근데 물론 그런 남자가 뭐 잘생겼으면 만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럼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꽤 있죠. 어려서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영수는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 영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영자가 혼자 기다리다가 기분이 상해버렸지. 그리고 여기는 솔로 나라니까 그렇고. 근데 순자 씨 입장에서는 영자랑 대화를 하고 왔으면 나랑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그 자리에 없었잖아, 순자가. 오히려 지금 옥순하고 영수가 마치 서로 동질감을 느껴버리잖아. 동지애가 생겨버리잖아. 그러니까 막 왜 그러지? 막 서로 이해가 안 가고 서로 지금 순간이지만 공동의 적이 생긴 느낌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순자 씨가 적은 아니지만 뭐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순자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전날 밤에 제가 영자님이 없어서 대체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내가 영자의 대체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던. 옥순 씨랑 얘기하면서 괜히 본인 발등 찍었지. 본인이 뭐 이순희는 싫어요. 그리고 27기 생각하면서 상철 씨가 정숙이 좋았지만 정숙이 좋았음에도 옥순 씨를 선택해서 밖에 나와가지고 만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잖아. 지금까지 해왔던 본인의 노력을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었지. 근데 또 방에 와보니까 옥수님이랑 영수님이랑 이제 너무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의 화기애애한 모습에 질투심을 숨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영자의 대체제인가 생각했는데, 그래서 영수의 말을 빨리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 방 앞에서. 근데 이 사람은 딴 여자랑 같이 카페에서 히덕거리다가 나한테 걸린 거야. 근데 그거는 썸 타거나 애인일 때 이야기고, 지금 여기는 솔로나라이고 순자 씨에게는 그런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건 아니긴 하죠. 그래서 질투심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하셨는데요? 뭐 인사를 제대로 안 했고 입이 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순자 씨도 이 다음날 인터뷰를 보면 좀 되게 후회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후회가 됩니다. 후회된다는 거를 나이가 들면 알거든요. 좀 저런 거를 자제하게 돼요. 스스로 조절하게 돼.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컨트롤 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근데 지금 순자님 덕분에 옥순 씨랑 영수 씨는 서로 마음이 통합니다. 마음이 통한다는 건 그렇지만 서로 왜 순자는 그럴까? 왜 순자가 화가 났을까? 우리 둘이 얘기하는 게 열받았나? 이러면서 두 사람은 공동의 적이 생긴 느낌을 받아버려.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재가 생겨버렸어. 동지가 되었어. 오히려 더 가까워져 버렸어. 옆에 영식님이에요. 그래서 옥순 씨는 순자가 우리 둘이 얘기하는 게 열받았나? 근데 영수는 아니 그렇다고 해도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우리 둘이 얘기하는 거 질투 날 수 있는데 설마 아니겠지. 근데 옥순 씨도 둘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질투나서 그렇다는 거를 옥순 씨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옥순 씨도 나름 여초 일가견이 있는 분일 텐데 말이죠. 당연히 알겠지. 근데 영수는 또 당연히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됐지. 질투 나서도 안 되고 질투가 아니어도 그러면 우리 때문이 아닌데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됐지. 그러니까 영수는 여기서 순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좀 올라왔죠. 이제 다음날 좀 술도 깨고 이러면서 좀 순자에게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대하지는 않는데 순자에 대해서 실망감은 분명히 있겠지. 그렇게 이 두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음날 아침이군요. 본인 방을 두고 2층 방에 자리 잡은 순자님이 왜 2층 방에 자리를 잡았을까? 아래층에는 누가 있어? 1층에는 영자랑 옥순이 있으니까 이제 피해서 온 거잖아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순자도 불편할 수 있지. 1층에 막 다 이렇게 삼각관계고 이래가지고 그렇다고. 아니 근데 순자님 같은 사람이 현숙님이 카운터기도 한데 현숙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카운터가 될 수 있어. 꼭 순자님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내면을 감추고 감정대로 행동한다거나 뭔가 이제 그런 사람들. 현숙님은 완전히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감정적인 행동. 예를 들어서 영수님 앞을 그렇게 지나갔어. 그러면 현숙님 뭐라고 그래? 바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영수는 안 보려고요? 영수랑은 이제 끝이에요? 영수랑한테 마음이 식었구나. 영수가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영수 그냥 꼴 보기 싫어서요. 그래요? 이제는 완전히 끝이구나. 영수가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었었나 보네? 이렇게 하면서 진짜 끝이라고 생각해. 진짜 원래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마음이 깊어져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현숙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 그렇게 영수와 러브라인이 얽혀있는 1층의 룸메이트들, 어떻게 보면 좀 고텐션 팀이죠. 현숙님하고 뭐 22 영수님 이렇게 같이 있어도 재밌긴 하겠네요. 근데 여기서 순자님이 이제 내가 러브라인들이 좀 겹쳐 있어가지고 좀 힘들다. 근데 여기서 현숙님이 근데 나도 좀 얘기를 할게. 나도 영수다. 영수랑 한 번쯤 대화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든다. 그러니까 여기서 순자는 띠용? 그러니까 여기서 순자 씨가 보면 이 뒤에서도 조금 이 부분을 자꾸 까먹는데 현숙님이 다가와서 3대1이 되거든요. 근데 순자님은 그걸 또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여기서 분명히 말했거든 이렇게. 그래서 영수님 바쁘다. 영수가 이제 굉장히 바쁘죠. 벌써 이제 3대1이 돼버렸으니까. 3대1이 됐는데 영자도 어느 정도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뭐 거의 뭐 4대1이나 마찬가지고 실은 영숙도 있죠 지금. 그러면 이때 3대1에다가 영숙에다가 영자까지. 영자도 영수가 마음이 있잖아요. 거의 1순위에 가까운 2순위고 영숙에게도 영수가 있고 게다가 지금 온 3명까지 하면 한 명 누가 빠진 거야? 누구야? 누가 팀 영수에서 빠졌어? 아 정숙. 아 정숙 씨 빼고 지금 다란 말이에요. 지금 5대1 상황이야. 그렇게 순자 씨는 이제 현수까지 참전을 한다라는 말을 듣고 야 이게 이제 힘들구나 힘들어. 그렇게 되면서 심란한 마음을 안고 1층으로 이렇게 내려왔죠. 1층으로 내려왔는데 어때요? 옥수님은 자고 있어. 옥수님이 자고 있으니까 순자님이 좀 조용히 얘기를 하거든요. 영자님하고. 그러면서 순자님은 영수에게 이 얘기를 못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순자님이 이게 되게 현명하지 못한 거예요. 어제 영수가 아마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본인이 영수랑 얘기를 하자고 했든 아니면 영수가 불러냈든.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순자 씨가 중간에 삐진 티를 내고 막 이러면서 지금 영수의 마음이 순자인지 옥순인지 이 사이에서 누가 높은지를 잘 모르겠는데 만약 어쨌건 순자 생각대로 순자가 1순위였다면 영수는 어쨌건 순자 씨를 불러내서 영자애와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어제 해줬을 거야. 근데 순자가 본인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영자한테 이 얘기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순자가 어제 영수님이랑 얘기하면서 거절했어요. 근데 영자가 타이밍이 좀 늦었다. 그렇게 됐다. 영자님도 솔직히 얘기합니다. 나 영수가 2순위였다. 그래서 솔직히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고민 너무 많이 했고 근데 뭐 영수가 그렇게 이해한 거 못하겠어. 영자도 첫 선택을 나를 했으면 되게 복잡했을 것 같은데 타이밍에 좀 안 맞아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영수는 거절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순자 손해지. 순자도 옥수님이 또 들어왔다. 혼돈이다 혼돈. 그런데 이번에는 옥수님이 또 일어나서 옵니다. 화장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순자님이 어제 저녁에 또 민망해가지고 어제 너무 심란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개운해졌어요. 어제 너무 심란해서 그랬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넘어가죠. 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고 일어나니까 개운해졌어요. 그래서 옥수님도 슬쩍 물어보죠. 어제 심란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순자도 민망하지만 어쨌건 내가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맞나? 어제는 솔직히 질투해서 그랬잖아요. 본인도 말했고 이제 차마 질투란 말은 못하죠. 옥순 네가 질투났어. 왜냐면 이제 순자는 옥순 씨를 견제의 대상으로 두고 싶지 않으니까. 옥순도 어제 휙 가길래 순자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왜 그랬는지. 뭘 나중에 얘기해줘. 뭐 이유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 옥순도 무슨 일이 있구나? 몰랐어요. 그러면서 영수 씨가 순자 씨를 불러요. 선크림을 빌리러 온 건 아니고 선크림을 갖다 주러 온 것 같아. 순자 씨는 마스크를 쓰고요. 화장이 덜 됐으니까. 그러니까 순자 씨는 어제 일이 민망하니까 또 괜히 더 텐션 높은 모습을 보여. 나 어제 선크림 안 바르고 막 화장하고 있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더 밝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텐션도 그렇고 어떤 감정 표현도 그렇고 일관된 사람이 좋은 이유가 약간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막 감정적으로 분노를 팍 폭발하고 내가 좀 과했나 해서 또 잘해주다가 또 내가 이렇게까지 혼자 또 호구가 되네 하고 또 분노가 팍 폭발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최악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내가 뭔가 감정이 치솟을 때는 이게 지금 맞나 하고 스스로가 돌아보고 내려갈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아보고 하면서 어느 정도 범주에서 절제하는 거 그게 자기를 위해서 좋거든. 건강해지는 거지 스스로가. 근데 지금 순자도 봐봐. 다음날 이렇게 텐션 높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걸 보면서 와 우리 순자는 역시 밝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오바하네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수는 이제 위에 옷 입고 나와요. 잠깐 나가자. 그래서 영수가 뭐 잠깐 나가자라고 하고 순자가 이제 10분만 달라고 하는데 이제 뒤에 가서 보니까 이제 10분이 아니고 이제 30분을 기다리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순자 씨는 또 영수가 자기를 불렀으니까 또 확 또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또 다시 텐션이 점점 오르고 있어. 어젯밤에 진짜 심란했는데 이러면서 막 기뻐하거든요. 옥순 씨는 옆에서 텐션이 살짝 떨어져. 순자 씨는 보면은 본인이 기분 좋을 때는 옆 사람을 배려 안 해요. 순자 씨가 풀 세팅을 하고요. 영수는 이제 순자와의 산책을 기다리고 있고 그 사이 옥수님이 괜히 이제 영수한테 하이 하고 지나가요. 왜냐면 영수야 나도 있으니까 대화 신청해줘 라고 신호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영수도 그걸 알고 기억하고 있다가 이 뒤에서 옥순한테 뭐 놀아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아주 고수들이죠. 그렇게 순자 씨가 도착을 하고요. 순자 씨가 오니까 영수가 첫 마디가 10분 걸린다면서요. 30분 걸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순자 씨는 또 센 척을 해요. 기다리는 법을 배우셔야겠어요. 하하하. 이런 게 처음에 한두 번은 이 사람은 참 재밌네. 당돌하네. 티키타카가 되네. 예측하지 못한 말들이 나오네. 그럴 수가 있는데 10분 걸린다면서요. 30분 걸렸습니다. 이러면은 미안해. 이뻐 보이려고 아니면 미안해. 이게 여기가 집이 아니라서 어색해서 뭐 이렇게도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근데 이래서 성별을 바꾼다고 생각해봐요. 요즘에는 성별을 바꿨는데 이상하다. 그러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도 성별을 바꿔서 오빠 10분 후에 나온다면서 30분이나 걸렸잖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겠다 넌 좀. 이러면 어때? 그럴 때 박으라고 쌍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회적으로 쌍욕들을 이럴 때 쓰라고 배워두는 거잖아요. 물론 순자님한테 욕하고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지금 순자님은 다른 여자 출연자들이 있으니까 센 척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수한테는 순자님이 절대 좋은 이성으로 보이진 않아요. 본인 점수를 계속 깎아먹고 있어. 순자님 자기가 영수를 너무 좋아하고 제어가 안 되니까 자기 방어적으로 더 센 척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현명하지 못한다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더 센 척하는 건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민철 씨밖에 없어. 이러면 민철 씨가 누구야? 민철이 누가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나한테 마음이 커서 센 척하는 그런 솔직함을 투명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딱 꿰뚫어보고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남자가 많겠냐고. 그렇게 순자 씨와랑 같이 조용히 이제 대화를 나가고요. 순자 씨 민망하지. 본인이 어제 그렇게 막 외면하고 가고 했던 게 민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바해서 막 텐션을 올리거나 괜히 더 툴툴대거나 아니면 괜히 더 주눅 들어가지고 할 말 못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나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자의 삐짐 사태 이후 뭔가 미묘한 어색함이 감도는 분위기라고 이제 자막에 써있고 이 두 사람은 별로 대화 없이 그냥 뚝딱대면서 큰 대화 없이 가고 있죠. 순자님은 본인이 후회할 행동을 본인이 해놓고 지금 감당을 못하는 거야. 영수가 먼저 물어봅니다. 숙취는 없어요? 순자님은 완전 멀쩡해요. 나 숙취가 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뭐 숙취 있다 해봐. 순자님이 뭐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팠으면 좋겠어요가 아니지. 순자님은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뭘 주려고? 그래서 숙취 있어요 하니까 그럴 줄 알고 숙취 해소제 4종 세트 그걸 주고 설마 나 주려고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저건 이제 미리 준비해 왔지. 그러면서 이제 나만 받았어요? 라고 하거든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야. 순자님에게는. 이거 나만 받았어요? 고개를 끄덕이지. 하지만 여기서 원래는 뭐죠?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원래는 아직은이야. 아직은. 영수 씨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너만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순자님은 또 너무 좋죠. 갑자기 막 숙취가 있는 척 해줘. 그러면서 숙취 해소제를 전달하고 영수는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어제 왜 그랬냐? 난 그게 제일 궁금했어. 근데 이제 이걸 묻는다는 건 영수에게도 어제의 순자의 모습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순자를 안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뭔가 나한테 화가 난 게 있는 것처럼 지나다니던데. 그러니까 순자가 제가요? 뭐 이렇게 시치미를 떼지만 시치미를 뗀다고 뭐 떼지는 게 아니지. 내가 뭐 잘못했나? 계속 내가 그 생각했다. 영수는 내가 뭐 잘못했나? 근데 여기서 순자가 그냥 뭐 질투나서 그랬다. 그러니까 영수가 아니 질투가 났다고? 대화는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순자는 내가 질투나고 인터뷰하면서 갑자기 열받았어. 그래도 영수한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네요. 인터뷰하면서도 열받고 그래서 당장 영수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다 하고 영수 방 앞에서 기다렸는데 안 와. 기다리다 보니까 더 화나. 더 화난 상태에서 왔는데 순이랑 히히덕거리고 있어. 그러니까 더 화나. 이제 그런 것들이 겹쳤겠지. 영수는 굉장히 이제 황당무계해. 그래서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순자가 괜히 장난으로 영수가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영수는 짜증나. 아니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데 짜증나. 순자 씨가 지금 말 실수를 은근히 자꾸 해. 본인이 늦게 나오고도 상대한테 뭐 기다릴 줄 알아야지라거나 자기가 영철을 선택해서 짜장면을 먹게 만들어 놓고도 물론 짜장면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선택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안 한 지금 계속 좋아하는 마음을 어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뭐 안일하게 생각할 것 같았다라던가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 하거든요. 실은 되게 기분 나쁠 만한 말들을 순자 씨가 은근히 많이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프로에서 제가 야 저분처럼 플러팅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과 결을 달리하는 게 순자 씨는 절대 상대가 항상 기분 좋게 상대가 뭔가 어떤 자존감이 높아지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되게 잘하는 사람을 환승연의 홍지연님이라고 그때 얘기를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얘기를 하면서 상대 자존감을 계속 높여줘요. 순자님은 계속 높여주지 않아. 어떤 뭐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려고 하는 시도는 하지만 상대의 자존감을 올려주거나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대화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데 영수가 오히려 약간 짜증이 날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순자가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봐요 라고 말해. 근데 영수는 아니 내가 생각했는데 내가 뭐 딱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야. 옥순이랑 얘기하고 그걸 순자가 보고 나도 순자가 상철이랑 얘기한 거 봤어. 근데 맞죠. 순자는 상철이랑 얘기해서 상철 씨가 순자 씨를 꽤 순위에 뒀었어요. 그래서 상철 씨가 순자 씨를 선택을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다대일이어서 상철 씨가 영숙한테 간 거지 상철은 순자를 선택했었어요. 그러면 영수가 보기에 만약에 영수랑 순자랑 둘이서 서로가 1순위인 상태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영수 입장에서는 네가 어떻게 해서 상철이 너한테 오게까지 만들었냐가 되는 거예요. 상철은 원래 영숙이 아니고 순자였어요. 왜? 순자가 자기한테 마음을 표현을 했으니까. 근데 순자 씨는 막 이제 상철 따라가가지고 상철한테 물론 면봉 달라고 해서 갔지만 딥톡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 방에 가서 누워버린단 말이에요. 영수가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이제 순자가 저러네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네 이러면서 순자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조금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너 상철이랑 그런 거 다 봤는데 왜 너는 나한테는 그러고 너도 그랬잖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들을 가지고 왜 기분이 상하냐. 여기는 그런 곳이고 너도 그랬는데. 근데 이제 순자는 기억 안 나는데요? 이게 뭐야? 기억 안 나는데요가 뭐야? 그러면 결국 이실직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수는 아주 깔깔거리면서 잘 돌아다니던데 내가 그거 보면서 나 아무 말 안 했잖아. 근데 순자는 아니 난 인공 눈물 빌린 거였어요. 이건 거짓말이지. 왜냐면 인공 눈물 빌리고 밖에 나가서 또 대화를 했고 그래서 상철은 순자 씨를 선택하는 것까지로 이어졌었지. 그러니까 영수는 뭐 인공 눈물 하나 빌리는데 그렇게 웃고 다녀요? 인공 눈물 빌리는데 밖에 나가서 얘기도 하고 그 방에 가서 누워있어? 그런 것들이 행실 부부 남편이 봤으면 큰일 나는 거야. 지금 다른 남자랑 방에 둘이 들어가서 누워? 행실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지금 혼나. 지금 영수여서 지금 행실 얘기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뭐 그냥 인공 눈물이 재밌었나 보네. 그러니까 이제 순자님도 할 말 없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순자님은 저런 게 영수의 어떤 질투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분이 좋을지도 몰라요.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 그런데 영수의 마음은 순자에 대해서 조금씩은 내려가고 있죠. 순자는 좀 복잡했어요, 마음이. 그래서 뾰로통했지. 결국 본인이 애라는 거를 인정하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인정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긴 하지. 그래서 뭐 그냥 뾰로통했고 그래서 영수는 나한테 뭔가 화가 난 것 같아가지고 왜 그럴까 계속 생각했다. 그리고 아침에 보자고 한 거는 어저께 확실히 정리를 했습니다. 나단 정리를 했습니다. 순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정리를 했다고? 나한테 그러면 오늘 나라고 얘기하려고 나를 부른 거구나. 아 그래서 숙취해소제까지 준 거야? 그래서 상철에 대해서도 질투한 건가? 하늘로 올라가죠 지금. 그때 영수의 다음 말은 그래서 이제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 휘잉 퍽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뻔하다가 2명밖에 2명? 네? 깜짝 놀랐죠. 3명 중에 2명이 된 거예요? 나만 남은 게 아니라 2명이야? 순자는 2명이요? 뭔 말이야? 그러니까 영수는 아니 내가 얘기한 거 이해를 못했어요? 전혀 물러서지 않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순자는 아니 2명 중에 1명을 정리한다고요? 근데 영수는 이런 거에서 그냥 꿋꿋하게 설명을 해. 왜냐면 순자한테는 미안할 게 없거든요. 순자도 뭐 상철도 있고 영철도 있고 했기 때문에 순자가 나만 보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 원래는 순자랑 영자 있었고 근데 거기서 옥순이 들어왔어. 그래서 3명이 됐지. 그래서 거기에서 1명 영자를 확실히 정리했어. 그러니까 순자는 그러면 이제 다시 둘? 그래서 다시 둘. 이 수학 천재야. 그렇게 순자는 뭐 이 사람 안 되겠네. 그러는데 여기서 영수는 아 피 터지게 한번 싸워봐. 뭐 이렇게 그냥 농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영수의 피 터지게 싸워봐 드립이나 순자가 지금까지 영수에게 치고 있던 드립이나 뭐 차이가 없어요. 돌려받고 있는 거지 뭐. 여기서 순자 씨가 영수에게 앞에서 했던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라거나. 근데 이제 이 와중에 현숙 씨까지 이제 참전을 해버리는 상황이죠. 게다가 영숙 씨도 지금 틈을 노리고 있어. 그래서 뭐 영수 씨는 나는 뭐 재밌게 구경할게. 어디야 뭐 피 터지게 싸워봐. 순자 맞춤형 농담이죠. 옥순 씨한테는 뭐 저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순자님은 옥순님이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대요. 술을 그렇게 먹지는 않았지만 뭐 숙취해소도 챙겨주고 나만 따로 챙겨줬다고 했었고 그때까진 아 옥순님도 숙취해소제가 어디서 이렇게 실수로 순자가 봐야 되는데 아 옥순 씨가 실수로 순자 씨한테 숙취해소제 보여주게 해주세요. 방 안으로 태풍이 들이닥쳐서 캐리어가 쏟아져서 숙취해소제가 나오게 해주세요. 도로시에 태풍이라도 와야 되나? 근데 또 옥순 씨가 또 꽁꽁 숨겨놨어. 그래서 숙취해소제를 따로 챙겨준 행동에 서로의 마음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 아, 순자 씨가 착각이 좀 크죠. 같은 방향으로 갈 뻔한 부분이 있기는 했었는데 순자 씨가 지금 정말 100에 한 7, 80번은 그냥 똥볼을 계속 차고 계시죠. 거의 뭐 공 다루는 기술이 제 수준이에요. 헛발질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자님은 어쨌건 나만 챙겨준 게 좋은 신호라고 생각해서 이제 더 이상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숙취해소제를 싱크대에 이제 올려놓는 그런 장면인데요. 지금 보면 올려놓는 자리에 여기에 영자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영자님만 보라고 올려놓은 건 아니에요.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여기서 이제 선을 그어서 이쪽 각도에서 테이블을 그린다고 했을 때 이제 소실점 그래서 이 원근법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딱 그거에 맞춰가지고 딱 이 테이블을 기점으로 의자들에서 이 각 꼭지점에서 선을 쭉 싱크대로 이었을 때 그 지점을 정확하게 딱 거기다 여기다 탁 나왔죠. 가장 모든 시선이 모일 수 있는 의자에서부터 선을 딱 그어서 저기 탁 정확하게 위치를 시켰죠. 그렇게 저거를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영자님 왔다 갔다 하는 옥수님 다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저 옷에 주머니가 없나?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저기다 놨을 가능성은 없겠죠. 그러니까 순자님은 저걸 올려놓는 게 뭐 시합 전에 박력 있는 모습 보이는 거죠. 내가 이만큼 강하다. 더 이상 나와 승부하려고 하지 마라. 다들 이제 다른 사람 알아봐라.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상철님이 야 막 보면서 야 이게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보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숙취해소제에 영자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있어요.
옥수님은 순자님이 이 숙취해소제를 받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수님의 어떤 이 프로세스를 보면 옥수님이 참전하면서 영자님하고 대화해서 정리하고 정리당하고 반반, 영자님에게 정리되고 나서 옥수님을 찾아와서 정리됐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옥수님 다음으로 순자님을 찾아가서 정리됐다고 말하면서 숙취해소제를 주고, 그리고 숙취해소제와 정리를 말한 순자가 조금 더 위니까 이제는 옥순한테 가서 또 숙취해소제를 주고, 이게 지금 뭔가 이 나름 영수 나름의 이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영수의 방은 2개, 그 방 2개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최대한 비슷하게 대우한다. 이거는 근데 영수의 어떤 프로세스인데, 영수의 마음이 지금 영자를 완전히 비워내지 않은 상황 같아서 이게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나름 공평하게 지금 한다고 하는데, 영수에게 관심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러네요. 순자를 신경 쓰는 사람이 없네. 현숙 씨는 뭐 애초에 주변 사람 신경을 안 쓰고, 그나마 옥순 씨가 신경 써주는 것 같은데, 옥순 씨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영수가 불러요. 어디가? 그러니까 옥순 씨가 나 할 거 없어서 방에 가려고 그랬지. 옥순 씨도 맘상하거든. 어제 나랑 그렇게 실컷 얘기해놓고 아침에 순자부터 불렀잖아요. 아침에 같이 꾸미고 있는데 순자부터 불러내서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영수가 조금 거기서도 옥순 챙겨야지 생각하고 있었고, 순자 불러내서 들어오면서 숙취해소제 놓은 거 뻔히 알잖아요. 아침부터 불러낸 것도 봤으니까 옥순 씨가. 그러니까 이것까지 받아왔네? 속상해라. 내가 아닌가? 하고 그냥 속상한 마음에 가려고 하는데 영수가 또 불러. 왜냐면 공평해야 되니까. 놀아줘. 놀아달라고 하고 옥순 씨가 옆으로 와서 또 앉습니다. 표정이 왜 이렇게 심란한데, 이 사람도 뭐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숙취해소제 피곤해 보여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영수 씨가 옥순 씨한테도 숙취가 있고 이런 건 아니죠? 우리가 이때 이거 같이 보면서 뭐 환호했잖아. 야, 숙취해소제다. 야, 더블이다 더블. 아까 분명히 순자한테 이 숙취해소제 준 건 너밖에 없다. 그게 역시나 지금은이었구나. 근데 여기서도 비슷한 말이지만, 아까 순자 씨는 숙취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했을 때 왜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했지만 옥순 씨는 왜 피곤해 보여? 라는 식으로 말해. 조금 덜 공격적이죠. 그래서 숙취해소제를 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여자 숙소로 자리를 옮기거든요. 근데 이때 순자 씨가 기분이 너무 업돼 있어. 지금 완전히 완승했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숙취해소제 나만 받았거든. 그래서 심지어 딱 소실점 그 테이블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꽂히는 딱 그곳에다가 딱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승리에 취했어가지고 뭐 이 두 사람이 지금 여자 숙소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여자 숙소로 이동을 하고, 여기서 옥순 씨가 잠깐 립만 바르고 올게 하고 이제 전체로 이제 다시 좀 리터칭을 하고요. 두 사람의 대화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옥순님은 나에게도 똑같은 숙취해소제를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딱 알고 이제 딱 재정비를 하시고 숙취해소제를 딱 받죠. 영수는 이거 애초에 챙겨왔어. 애초에 2개 챙겨온 거죠. 그래서 영수는 근데 웃긴 거 뭔 줄 알아? 내 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영수 씨가 지금 순자보다 옥순 씨가 훨씬 편해요. 옥순 씨한테는 2개 챙겨왔고 내게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순자한테는 못해. 나밖에 안 준 거지? 아직은. 이렇게 되면은 일단 순자 옥순의 경쟁에서는 지금 옥순 씨가 우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영수에게 물어보면 순자가 1순위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뒤집히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옥순 씨 바로 알죠. 아, 원래는 자기 먹고 마음에 드는 여자 하나 주려고 했구나. 응? 한 개씩 주려고 했어. 근데 영수 사실 맞아. 아, 영수도 투명하네. 영수는 원래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 다대일 데이트에서 혹시나 힘들까봐. 근데 이제 옥순도 야 이거 아까 순자가 갖고 들어오는 거 받아서 이제 나도 알아차렸었다. 그러면서 이제 순자가 아 잠깐만 나 이거 집어넣고 와야겠다 하면서 옥순 씨는 숙취해소제 받은 거를 이제 집어넣으러 가요. 숨겨주러 가요. 왜냐면 우리 애기 상처받아. 옥순 씨가 보기에는 순자가 애기야. 옥순 씨도 조금 편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직관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좀 사람을 빨리 판단하는 건 있는데, 어쨌건 옥순 씨가 보기에는 순자는 애기가 돼버렸어. 애 취급 당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행동이 좀 애 같기는 했죠. 그리고 순자 씨가 그 앞에다가 전시했다는 것도 옥순 씨는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전시할 정도인데 이것까지 알면은 얘가 좀 상처받긴 하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숙취해소제를 캐리어 안에 깊숙한 곳에 넣는데, 그런데 숙취해소제를 깊숙한 곳에 넣긴 했는데 어쨌건 언젠가는 꺼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순자가 있는 데서 꺼내서 먹다가 순자 씨한테 꼭 걸리면 좋겠네요. 아, 이런 거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면 옥순 씨랑 영수 씨 사이에 둘만의 비밀, 뭐 둘만의 동지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요. 근데 이렇게 둘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이제 순자 씨가 아 영수 어디 갔지? 영수가 어디 갔나 밖을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영자가 거기서 뭐 필요한 사람이 있나 보는 거죠. 영수 얘기지 뭐. 근데 이제 순자는 영수가 어디 있는지 궁금한 거면서 뭐 다들 뭐 하는지 뭐 동태파악이라. 순자 씨는 너무 보이는 둘러대는 말을 해. 이 옥순 앞에서도 아 저는 그냥 질투였다는 말 안 하면서 그러고, 여기서도 다들 뭐 하는지 동태파악이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여기서 뭐 갑자기 순자가 동태파악을 뭐래. 이런 게 너무 그냥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앞에 영자한테 솔직하지 못하잖아요. 다들 뭐 하는지 동태파. 아까 옥순한테도 질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어제 뭐가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 뒤에서 형수님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도 순자님이 뭐 대충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하지 않아. 그만큼 영수에 대해서 지금 조급한 마음이어가지고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뭐 순자 씨는 계속해서 지금 네 명이 눈에 안 보여요 이러면서, 순자 씨는 지금 뭐 옥순 씨 때문에 지금 굉장히 초조한 상태고, 그러면서 여기서 순자 씨가 옥순 씨 때문에 초조한 거를 지금 영자 씨랑 같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식탁에서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순자 씨가 옥순 씨 때문에 초조한 이유를 영자 씨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급부상한 경쟁자 옥순 때문에 초조한데 옥순님이랑 불편해질까봐 걱정된대. 아니 뭘 불편해질까봐 걱정돼. 옥순 씨랑 불편해질까봐 걱정되는 사람이 옥순 씨 있는 자리에서 쌩쌩쌩 했어? 쓰리쌩 까기 했잖아요. 그걸 해놓고 한 번이면 뭐 그렇다고 쳐도 세 번이나 해놓고 뭘 또 불편해질까봐 걱정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수님도 약간 표정에서 티가 나고 나도 표정이 티가 나니까 이러는데, 옥수님 표정에서 티가 나는 거는 순자님에 비하면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불평 불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티를 내지 않았거든요. 이건 투사야, 투사. 본인이 불편하게 행동했고 본인이 표정에서 티를 냈고 그랬지. 그러면서 여기서 영자한테, 그래서 아까 같이 화장하는데 뭔가 나 때문에 기분이 안 좋나? 이거 너무 교묘한 것 같아. 지금 영자 앞에서 순자가 하는 모든 말들은 어제 자기가 옥순한테 한 행동이에요. 불편해질까봐, 그리고 표정에서 티가 나고, 그리고 뭔가 나 때문에 기분이 안 좋나? 이거는 실은 옥순 씨가 순자 때문에 겪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순자가 마치 내가 아까 화장하는데 뭔가 나 때문에 기분이 안 좋나? 아니 본인이 어제 한 행동 때문에 옥순 씨가 그걸 갖고 물어본 거지. 왜 여기서 순자 씨가 겪게 한 일을 마치 본인이 겪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러면서 어제 내가 너무 뾰로통해서 들어가서 안 좋나? 그러니까 옥수는 기분이 안 좋은 거고 본인은 그냥 뾰로통했던 거고, 본인의 행동은 뾰로통으로 귀엽게 표현하고 옥수는 기분이 안 좋았던 거고. 아니지, 본인이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본인이 기분이 태도가 됐던 거고, 옥순 씨는 그렇게 뾰로통까지는 아니었던데. 여기서 자막은 어제 차갑게 굴었던 게 내심 걱정되는 순자라고 자막은 써 있는데, 순자님의 말은 옥순 씨가 기분이 안 좋았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자 씨는 본인이 한 게 있으니까 옥순 씨가 더 불편해지는 거야. 본인 때문에 옥순 씨가 불편해진 건데, 나 때문에 그런다라는 생각보다 이 사람이 그래서 나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나로 생각해버려. 시작은 본인이고 실은 그냥 투사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빌드업이 끝났고요. 이제 선택의 시간 돌아왔습니다. 순자 씨는 뭐 볼 거 없이 영수 선택이죠. 영수한테 오면서 올 줄 알았지? 근데 뭐 영수는 알긴 알았지만 뭐 모르지 하면서도 다른 분이랑도 얘기 많이 했잖아. 영수는 순자에게 다른 분 누구예요? 상철. 너 상철하고도 얘기 많이 했잖아. 영수도 뒤끝이 있죠. 이게 원래 좀 섬세한 사람들은 뒤끝이 있어요. 그만큼 더 많은 거를 캐치하고 기억하니까. 순자는 질투하네 아이씨 그러지만, 질투일지 퇴로를 조금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는 건지는 알 수 없죠. 퇴로 확보일 수도 있어. 순자는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눈으로 레이저 쏠까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또 그렇게 막 마음의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도 영수님이 좋아서요 막 이러는데, 일관돼야 돼. 일관되지가 않았어요. 계속해서 중간에 막 자존심 세우는 그런 농담하고, 중간에 심지어 다른 선택 계속하고, 다른 사람하고도 잘해보려고 하고 이러놓고 여기서 막 또 이 사람 앞에서는 내 마음이 진심이요 이러니까 전달이 되겠냐고. 그래서 영수의 1순위가 나 라는 확신이 든 순자. 왜냐면 이제 영자가 정리됐으니까 내가 1순위겠거니 생각하는데, 이거는 알 수 없다. 솔직히 지금 영수가 1순위를 순자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거의 옥순일 가능성이 높다. 옥순으로 뒤집히는 거 시간 문제다. 어쨌건 순자는 내가 1순위인데 대화하면서 좀 확인해보고 싶은 점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리고 또 왔죠, 옥순. 그래서 뭐 여기서 영수가 이제 농담을 박터지게 싸워봐 뭐 이렇게. 옥순 씨는 제일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영수밖에 안 남았다. 옥순 씨가 지금 가능한 사람이 광수, 영수밖에 없는데, 광수는 자기가 정리를 했으니까, 그리고 영철한테는 정리를 당했고, 옥순 씨 입장에서는 영철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나쁘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현숙 씨까지 오면서 영수가 일어나서 서 있는, 여기 원래 영숙 씨도 올 뻔했어. 지금 뭐 거의 원래 5대1일 뻔했잖아요. 영자가 아는 건 또 다행이고, 오히려 이렇게 막 몰리니까 더 관심 가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영자님 같이 주변 사람들의 말에 조금 휘둘리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가니까 더 호기심이 생겨. 현숙님은 굉장히 솔직해. 왜들 그렇게 가요? 뭔가 매력이 있나? 그럼 가봐야지. 보통 이런 마음을 숨기거든요. 근데 현숙님은 그런 마음을 그냥 드러내. 그게 되게 사람 마음속에 있는 숨은 마음이잖아요. 저기 쟤 인기가 많네? 왜 인기가 많은 거지? 쟤 뭐 잘난 게 있나? 그런 걸 하거든. 그래서 짜장면에서 3표로. 그래서 옥수는 나는 예상하고 있었지. 옥순 씨가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순자가 진짜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요? 했을 때 어쨌건 순자님이 지금 모르는 척을 한 거잖아요. 현숙님이 올지. 그러면 보통 이렇게 모르는 척하면 그냥 넘어가 주거든요.
현숙님 아니야. 그래요?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몰랐어요? 정확히 집어내. 뭐 알았을 텐데? 이상하네? 내가 말을 잘못 전달했나요? 그러니까 순자가 현숙님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숙님은 첫인상 선택 때도 이제 상철과 영수를 고민했었죠. 첫인상은 어쨌건 외모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수랑 대화할 것만 남은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왔다. 그렇게 이제 여자들 셋이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영숙님과의 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죠. 여기서 막 이게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수가 장난으로 한마디 해요. 재밌어? 나 빼고 셋이 잘 노네? 그렇게 놀아. 나 딴 데 갈게. 이렇게 농담을 던져요. 근데 이렇게 딱 던지니까 이 세 분 조용해져. 야, 이거 뭐 채찍만 안 들었지 그냥 아주. 그래서 나 빼고 셋이 잘 노네? 그렇게 놀아. 나 다른 데 갈게. 그러니까 갑자기 착 조용해져. 다들 지금 현숙 씨는 여기 이제 처음 왔지만 이제 순자 씨도 조금씩 더 조급해지겠지. 이게 3대1이 돼 버렸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남자들끼리 가면서 영수의 선택을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영수가 영자 선택했으면 진짜 이번 시즌에서 가장 도파민 터지는 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영식님이 야 영수님이 어디로 갈까 이랬는데 셋 중에 없어. 셋 중에 없다는 말은 영자 이러면 진짜 어지럽겠다 이랬는데 진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을까 봐. 그리고 여자분들 현숙님이 순자님한테 한번 얘기하고 싶다고 어제 또 영숙님한테도 얘기했고 나는 영수랑 대화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다 공표해봤었고 뭐 다들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막 서프라이즈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난 그런 거 안 좋아해. 현숙님은 서프라이즈 이런 거 안 좋아하죠. 딱 정해진 거. 딱 이성적으로 답이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좋아하죠. 현숙님 성격에 아직 AI 상태니까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현숙님이 순자님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자님에 대해서 영수님은 영자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정리된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순자님이 진짜 눈알이 돌아가요. 그걸 확대해서 보여줘. 그래서 그것까진 여기서 그랬을 거예요 라는 식으로 말해. 그러니까 순자도 어차피 방송으로 다 나올 걸 왜 이런 거를 굉장히 그랬을 거예요 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해버리죠. 영자랑 좀 그랬을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현숙이 눈치 없죠 현숙님은. 그래서 안정감이 왔어요. 현숙님은 네 살짝. 그러니까 현숙님은 나도 영수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오늘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이거 뭐 완전 쿨하시죠. 아무튼 그렇게 이번 회차의 서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1대3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순자님이 옥순과나는 몇 대 몇이냐. 근데 이제 옥순과나는 몇 대 몇이냐 물어보는 거는 그건 나중에 1대1일 때 물어보지. 이거 셋이서 같이 있을 때 물어봤네. 현숙은 뭐가 돼 그러면.